심심한 녹한다입니다. 잠시 후에 시작하겠습니다. 로딩하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후원 항상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녹한다의 카이캐드 8편입니다. 카이 캐드 넘버 8. 자, 지금 녹한다의 아두이노 월드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아두이노에 빵판을 이용해서 뭔가를 이렇게 꽂아서 쓰는 게 아니라 아예 내가 뭔가 하고자 하는 바를 이렇게 기판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요런 걸 우리가 뭐라 부르느냐, PCB 기판이라고 그러고, 요거를 부품을 쫙 배치를 해가지고 납땜을 하면 요렇게 딱 되는 거고, 요렇게 만든 거를 아두이노에 요렇게 꽂아서 쓰는 형태를 이 아두이노 얘네들은 실드라고 부릅니다. 아두이노 실드. 그러면 우리는 지금 녹한다는 이 아두이노 실드를 만들고 싶은 거고, 이 아두이노 실드라는 걸 만들려면 뭔가 만드는 어떤 프로그램이 있을 거잖아요. 그죠? 그 프로그램 이름이 카이캐드였다. 그리고 녹한다가 카이캐드 사용하는 방법을 야금야금 제가 아는 선에서 이렇게 설명을 드린 지 이제 드디어 8편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무슨 내용을 주력으로 한번 해볼 거냐면요. 첫 번째 관심사는 이겁니다. 이거 아두이노에서 사용하는 네오 픽셀이라는 건데요. 여기 하얀 점 하나하나가 LED예요. 5050이라는 크기를 가진 LED입니다. 여기서 50이라는 것은 이 LED 사각형의 가로 세로 폭이 정사각형인데요. 5mm라는 의미예요. 50mm, 50mm, 50mm짜리. 그러면 그게 이렇게 24개가 시계 방향으로, 시계 방향이라기보다는 원형으로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잘 보면 아시겠지만, 여기 제일 위에 12시 방향에 있는 LED는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요쯤 한 시쯤에 있는 LED는 잘 보면 삐딱하게 이렇게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얘를 이렇게 돌리려면 로테이트가 된 거잖아요. 지금 로테이트를 시키려면 카이캐드에서 어떻게 이걸 해야 되는지를 알아내야 될 것이고, 그래서 첫 번째 토픽은 부품을 어떻게 로테이트를 시킬 것인가, 그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 그걸 응용한 토픽이 어떤 동그란 PCB를 우리가 만들어 보는 거예요. 동그란 PCB 테두리에 어떤 부품을 이렇게 쭉 배치를 하는데, 요 어떤 기준점이 되는 센터가 있고, 그 원점을 기준으로 부품을 이렇게 일정한 거리와 일정한 각도로 회전을 시키면서 요런 모양으로 배치를 하려면 과연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그리고 제가 이거를 유사하게 한번 만들어 볼 생각이에요. 실제로 만들어 가지고 테스트 해볼 수는 없겠지만, 이 WS2812라는 이름을 맞나? WS2812 맞을 거예요. 네오 픽셀인데요. 요거를 이렇게 배치해가지고 아두이노에 연결한다는 시나리오를 우리가 딱 세팅을 해가지고 아두이노와 연결하기 편하게 커넥트 타입으로 오늘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작동은 못 시키겠죠. 되거나 말거나 그거는 관심 없고 한번 만들어 보는 거죠. 그리고 또 이어서 제가 여기 시안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요. 크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요거 저번에 그냥 잘 되나 안 되나 확인해 보려고 만들었던 건데, USB 그 도면을 보면서 똑같이 치수를 이렇게 만들어 본 거예요. 여기 USB라고 적혀 있는 이 부분 보이죠? 이 부분을 USB 포트, 컴퓨터의 USB 포트에다가 바로 꽂아 버리는 거예요. PCB 보드를 USB 포트에 딱 꽂으면 얘가 컴퓨터 쪽에 전원을 받아가지고 뭔가 something to do를 할 수 있겠죠. 근데 대신에 이 PCB의 두께가 1.6mm인데요. 1.6mm라는 이 두께는 USB 포트에 들어갈 만큼 그렇게 충분히 두껍지 않습니다. 실제 한 요 정도의 두께가 돼야 된다면 이 PCB 두께는 한 요 정도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방법을 쓰면 되냐면, 여기 있는 이 패드 부분에, SMD 패드 부분에 납을 이렇게 도톰하게 올려줍니다. 풍부하게 녹여가지고 싹 도포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단을 이렇게 맞춰주게 되면 접촉면이 생기게 되는 거잖아요. 컴퓨터에 꽂으면 컴퓨터에서 나오는 5V 전원으로 여기서 뭔가를 시도해 볼 수 있는 그게 되는데요. 뭐 그거를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라, 저번 7편에서 아마
커스텀하게 우리가 풋프린트를 직접 만들어서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뤘었는데 요걸 한번 직접 도면을 보면서 한번 만들어 보는 거죠. 저 이거 어떻게 만들었었는지 지금 까먹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우리가 그 도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만들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가 이 아두이노 같은 보드를 한번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 있는 이 아두이노 보드는요, 상당히 복잡하면서 많은 기능이 들어가 있고, 그게 아니라 미니멀하게 최소한의 아두이노를 구동하기 위한 필요한 회로를 제가 찾아놨습니다. 그게 100% 작동이 되는 회로인지는 제가 장담을 못하겠지만 왠지 제 느낌에 제일 괜찮다, 합당하다라고 생각되는 회로도를 찾아놨거든요. 그거를 같이 보면서 우리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겠죠? 그래서 오늘 요 정도 느낌으로 한번 내용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내용이 슬라이드에도 있는데요. 이 슬라이드는 지금 스트리밍 되고 있는 영상 부분에 가보시면 링크가 있어요. 누르시면 아무나 보실 수 있도록 제가 공유를 걸어놨으니까 같이 보면서 해도 되고, 아니면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해도 됩니다. 자, 첫 번째, 부품을 회전시키기 한번 해볼 거고, 그리고 링 형태의 LED 만들어 보기. 지금 이 링 형태의 LED라는 게 네오픽셀, 여기 요 화면 옆에 있는 요 네오픽셀을 말하는 거고요. USB 커넥터 만들기, 미니멀한 보드 만들기. 요거 오늘은 요거를 중점적으로 하고, 다 하고 나서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 뭐 여기 제가 자료 몇 가지 더 뒤쪽에 계속 달고 다니는 거 있으니까 이런 것들 한번 해보는 방법이 있겠고, 그런 식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식님 반갑습니다. 일바로 와주셨습니다. 짝짝짝짝짝짝. 보리밤님 반갑습니다. 이바로 와주셨습니다. 짝짝짝짝짝짝짝. SYH님 반갑습니다. 3바로 와주셨습니다. 짝짝짝짝. 최광용님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이제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일단 시작할 준비를 조금 하고요. 자, 여기다가 예제 목차를 별도로 만들죠. 예제 목차. 자, 첫 번째로 할 예제는 춘택님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첫 번째 예제는 네오픽셀을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PCB 보드에 드릴 원점을 사용하는 방법을 이해하고, 동그란 모양의 PC 엣지컷 외형을 가지는 PCB를 샘플로 만드시오. 요때 이 예제는 뭘로 하면 좋을 것 같냐면요, LED가 8개가 배치가 되는 거예요. 스루홀 타입 LED가 8개. 이왕 하는 김에 시계 모양으로 한번 해볼까요? 시계의 시치를 담당하는 점이 12개 있잖아요. 스루홀 타입의 LED로 시계를 표현해보기. 요거를 아두이노 실드 타입으로 하겠습니다. 좀 이상한 느낌이긴 하지만 PCB를 가지는 아두이노 실드. 이 좀 설명이 좀 길다, 그죠? 자, 그러면 우리 아두이노 실드 타입의 프로젝트부터 만들고 출발하겠습니다. 지금 뭘 하겠다는 거냐면요, 그냥 즉흥적으로 나온 예제입니다. 제가 계획한 게 아니라 요런 동그란 모양의 어떤 아두이노 실드가 있는데요, 그거를 여기 이 면이 막혀 있다고 생각해 주세요. 그거를 여기 이렇게 위에 덮어 씌우는 거예요. 탁 꽂아서 아두이노에다가 무슨 코드를 넣으면 이 윗면에 있는 LED가 작동이 되는 그런 동그란 보드를 우리 먼저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과연 이게 재미가 있을 것인가 모르겠지만, 새 프로젝트가 아니라 템플릿의 새 프로젝트 아두이노 우노 선택하시면 아두이노 우노 실드 타입으로 만들 수 있다라고 했죠. 이상한 예제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회로도부터 출발하죠. LED가 8개 있고요. 아두이노 우노에는 풍부한 디지털 핀이 있으니까
자, 12개 정도는 충분히 그 연결할 수 있거든요. 그럼 지금 보자.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하나, 열두. 여기 디지털 2번 핀부터 13번 핀까지 연결하면 딱 12개네요. 그러면 여기다가 LED는 LED 다이오드잖아요. 다이오드하고 저항하고 같이 항상 있어야 되니까 좀 시간이 오래 걸리네. 자, 저 눌러놨습니다. 좀 있어야 나오니까 잠깐 기다릴게요. 이거 뭐라고 이렇게 힘들어하죠? 지금 노트북 펜 돌아가는 다 됐네요. 자, 그럼 여기에 LED의 심볼과 저항의 심볼 R이라고 치면 나옵니다. 이렇게 딱 가지고 오셔가지고 여기다가 두고 디지털 핀에 나오는 거를 바로 여기 요 방향에 꽂을 거니까 항상 LED는 극성이 있기 때문에 방향을 잘 봐야 되죠. 요 막대기가 있는 쪽은 마이너스가 연결되는 쪽이고 아두이노 쪽에서 나오는 디지털 신호를 플러스로 활용할 생각이니까 이렇게 돌려줘야 맞는 거죠. 그죠? 그리고 저항은 극성 없으니까 요대로 두면 되겠고 그 다음에 그 라벨 사용하는 것도 네트 라벨 사용하는 것도 우리가 했었죠. 네트 라벨 선택한 다음에 아두이노의 디지털 2번 핀을 여기다가 이렇게 딱 해주면 이거 요 2하고 같은 것끼리 연결이 안 되어 있지만 내부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이게 사람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리고 반대쪽에는 전원 심볼도 있었죠. 전원 심볼에 가보시면 전원 기호에 가보시면 파워의 GND 그라운드 선택해도 되고 아니면 여기 이미 사용되고 있으니까 요거 가지고 와서 여기 이렇게 붙여도 됩니다. 근데 이거 이렇게 하면 칸이 너무 많이 차지하니까 이거 말고 여기 옆에 전역 라벨에 GND라고 된 거 요걸 써도 상관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써보니까. 그럼 요게 LED 한 개다가 되겠죠. 그럼 요런 거를 복사해가지고 희수님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요거를 좀 이렇게 슬림하게 해가지고 카피를 하겠습니다. D1 그리고 요거에 대해서도 제가 설명을 다 해드렸죠. 여기 D1, R1이라고 되어 있는 이게 그 참조 뭐예요? 참조 필드 맞죠? 이게 참조 필드고 요게 필드 값이라고 했습니다. 참조 필드는 나중에 그 PCB 편집기로 넘어갈 때 실크 스크린으로 변환돼 가지고 이렇게 프린트 되는 그 부품 번호를 말하는 거고 여기 있는 거는 그냥 부품에 대한 설명이라고 보시면 돼요. PCB 제작하는 거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도면에만 존재하는 그런 어떤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요거를 카피를 싹 해서 풋프린트까지 배치하고 카피하면 풋프린트도 같이 카피가 되니까요. 자, 풋프린트까지 배치하고 카피하겠습니다. 자, 여기 딱 보시면 오늘따라 컴퓨터가 조금 힘들어하네요. LED는 스로올 타입의 3mm짜리 LED를 쓰겠습니다. 오늘은 한 김에 5mm짜리로 한번 해볼까? 아니다. 늘상 쓰던 LED 3mm를 쓰겠습니다. 여기 LED THT는 스로올이었고 3mm짜리. 저항은 R 쪽에 스로올에 가보시면 여기 7.62mm짜리 너비가 7.62mm이거든요. 요거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선정한 특별한 이유는 없어요. 그냥 제 마음입니다. 그럼 요거를 와구와구 이렇게 복사를 해주는 거예요. 5개, 6개, 7개, 8개, 9개, 10개, 11개, 12개, 13개. 갈수록 간격이 좁아지는 신기한 그거긴 한데, 자, 요거는 3번, 요거는 4번 이런 식으로 선택해주면 그 아두이노의 디지털 핀하고 싹싹싹 연결이 되겠죠. 5번. 아두이노로 지금 시계를 표현하려는 그런 시나리오가 있는 겁니다. 시침 12개 7번 8번
제가 요 어제 잠을 좀 이상하게 자가지고요. 요 목이 뻐근해가지고 계속 이게 방송 중에 좀 이렇게 해도 두둑두둑 하거든요. 지금 좀 이해를 해주세요. 상당히 방송하는데 지금 목이 이렇게 돌려야 되는데 이게 좀 상당히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남의 부품을 내 몸에 가지고 쓴 그런 느낌이 지금 나가지고 상당히 지금 불쾌합니다. 나의 것이 아닌 그런 목을 지금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10번, 11번 목을 이렇게 기부수를 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네요. 12번 그거 왜 한 개 많지? 2, 3, 4, 5, 6, 7, 8, 9, 10, 11, 12, 13 제가 한 개 더 카피를 했나 보네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러면 둘, 넷, 여섯, 여덟, 열, 12 딱 맞죠? 그 풋프린트 할당에 가보시면 요거까지 복사되니까 쫙 다 자동으로 할당돼 있는 거 봤죠, 그죠? 그럼 여기서 작업은 이제 끝났습니다. PCB 편집기로 가서 제일 처음 할 작업은 그 PCB의 외형을 동그랗게 만드는 거예요. 동그랗게. 근데 지금 그 기본으로 만들어진 템플릿은 여기 레이어 중에 엣지 컷을 눌러보면 이렇게 반짝반짝반짝거리는 부분이 있죠? 지금 저 부분이 현재의 PCB의 외형입니다. 근데 요거를 이제 3D 뷰어로 보면 왜 다 크기가 이래 커? 화면을 침범을 하네. 자, 요런 모양으로 일단 지금 만들어지는데 이 외형을 일단 동그란 모양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엣지 컬 레이어 선택을 한 다음에 여기 도형 그리는데 요 동그란 드로우 서클이라고 된 거 요거를 자 내가 원하는 크기로 뭐 대충 이렇게 만들어주면 동그란 기판이 만들어질 것 같죠? 한 5cm 정도 되는 동그라미를 그려주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원래 기존에 있던 엣지 컷을 다 지우면 이게 PCB의 바운더리가 되겠죠. 좋아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다 지워야 됩니다. 티끌이라도 남아있으면 안 돼요. 싹 다 지워야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나의 그 PCB 보드는 요런 좀 이상한 모양이 만들어지겠다, 그죠? 그럼 지금 요 위에 핀헤더가 있어서 좀 뭔가 모양이 이상하다 싶으시겠지만 요거 말고 밑에 다리가 긴 거를 나중에 납땜해가지고 아두이노 보드 위쪽에서 톡 꽂는다. 일단 그런 시나리오인 겁니다. 자, 그렇게 하려면 이제 회로도 편집기에서 부품을 가지고 오면 되겠죠. F8을 누르거나 요 버튼을 누르면 요렇게 가지고 와질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는 이거를 여기다가 어떻게 이제 배치를 할까의 문제가 있는데요.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원점에 대한 그 이해를 조금 할 필요가 있어요. 저도 이거 잘 알지는 못해요. 왜 안 오냐? 이게 락이 걸려 있구나. 그냥 이 상태로 하겠습니다. 일단 마루호도님 반갑습니다. 제가 이해한 원점은 일단 두 개가 있어요. 그리드 원점이라는 게 있고요. 그리드 원점 그리고 지역 원점이라는 게 있는데 저 지역 원점이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직접 한번 알아보시고 드릴홀 원점이라는 게 따로 있습니다. 요 그리드 원점이라는 거 뭐냐면 이 PCB 편집기 상에서 원점이 어디인가를 나타내는 저 좌표인데요. 특별하지 않으면 그 점이 어디로 기본 지정이 되어 있냐면 이 도면에 왼쪽 상단 모서리 여기가 0,0이에요. 그리고 마우스를 이렇게 우 갖다 대보면 여기 요 화면 제 마우스 지금 있는 좌표 아래쪽으로 가보시면 쭉 여기 가보시면 여기 좌표가 나오는데 여기 가보면 0,0이라고 나올 거예요. 저 자리가 그리드 원점입니다. 그리드 원점은 그 PCB 편집기 도면에 그 왼쪽 상단 모서리가 0,0이다.
x가 0, y가 0인 지점이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x가 커지고 아래로 갈수록 y가 커진다. 그럼 반대로 위쪽으로 갈수록 y 값이 떨어지고 아래로 갈수록 y가 커진다. 이런 디렉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요 드릴 홀 원점이라는 거는 뭐냐면 이거를 제가 그 조금 있다가 로컬한 지역 원점처럼 한번 사용해 볼 건데요. 일단 여기서 주의사항은 현재 노칸다가 드릴 홀 원점이 어디다가 구체적으로 사용되는지는 모르는 상태이다. 그러니까 저 드릴 홀 원점이 뭔지는 일단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거를 활용하니까 내가 지정한 그 지점을 그 그리드 원점 말고 내가 독특한 어떤 다른 포인트를 하나 그 로컬하게 원점으로 쓸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디다가 지금 활용을 할 생각이냐면 부품을 원형으로 배치할 때의 가상의 원점으로 활용할 생각이다. 그러니까 저 드릴홀 원점을 내가 임의로 어딘가 배치를 해놨을 때 실제로 PCB 보드가 이상하게 엉망으로 만들어지는 상황이라면 제가 오늘 했던 내용을 잘못 안내를 해드리는 게 되는 건데요. 뭐 아시는 분들은 미리 알려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드릴홀 원점이 내가 임의로 어디 잡아놨다라고 해서 실제 생산하고는 무관하다면 저는 이 방법으로 카이캐드를 활용하는 게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방법을 제가 소개를 해드릴 건데 그냥 제가 제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지 이게 정석이다라는 건 아니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부탁드릴게요. 자 일단 원형으로 부품을 배치하기 위한 좌표 이해하기 이게 조금 이 내용이 조금 이따가 필요해요. 왜 필요한지 이제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이 써놓고 보니까 상당히 멋이 없네. 여기다가 이렇게 하는 게 좀 더 낫겠네요, 그죠? 상당히 뭔가 산뜻하지가 않네. 자 몰라 뭐 안에 들어있기만 하면 되니까 이렇게 두고 일단 부품을 로테이트 하는 거는 상당히 간단해요. 여기 자 D1하고 R1하고가 한 세트잖아요. 그럼 요거를 제가 회전을 시키고 싶다면 마우스 오른쪽 누르시고요. 이게 또 영어로 됐네. 포지셔닝 툴에 Move Exactly 정확하게 이동이라고 아마 한글로 돼 있을 거예요. 요거 누르신 다음에 여기 보시면 로테이트 각도가 나옵니다. 여기에 뭐 45라고 쓰면 지금 제가 45도만큼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요 각도가 중요한 게요. 각도가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초중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직교 좌표계는 여기가 0,0이고요. 요 지점이 아마 0도일 겁니다. 0도고 이렇게 갈수록 세타가 커지는 거예요. 각도가 커집니다. 그래서 요 지점이 45도, 요 지점이 90도, 요 지점이 135도, 쭉쭉쭉쭉쭉 해서 270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는데 3시 방향이 그러니까 각도의 기준선이 되는데 지금 카이캐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기가 기준선인 것 같아요. 여기가 0도 지점이고 내가 45도를 돌리겠다라고 하면 부품은 45도만큼 이렇게 있던 부품이 요렇게 돌아가겠죠. 요렇게 돌아가는 거죠. 그럼 내가 요 방향으로 지금 부품을 돌리고 싶다면 마이너스 45도만큼 돌려야 여기서 이렇게 돌아가는 거고 여기서 45도는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인지되셨나요? 그 회전 방향에 대한 거 제가 알려드렸으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자 방금 제가 그럼 마이너스 45도 얘를 시계 방향으로 45도만큼 돌리겠다라고 한다면 아니면 요거 더블 클릭한 다음에 여기 로테이트 여기다가 해도 되는데요. 저다 해도 되는데 우리는 수치를 입력을 해서 돌려야 되니까 여기에 마이너스 45라고 치면 이게 요만큼 돌아가게 될 것이다. 근데 이제 문제가 있죠. 얘는 배치하는 거 쉽습니다. 이거를 일단 정확하게 우리 12시 방향에 한번 배치를 해보겠습니다. 자, 제가 그 좌표하는 그런 것도 다 안내를 해드렸죠. 자, 근데 풋프린트마다 좌표 원점이 달라가지고 이게 좀 헷갈릴 수도 있는데요.
일단 요 LED 부품의 원점은 어디냐면 1번 패드의 요 가운데 중심점이 원점이에요. 저 지점이 저 풋프린트의 0,0 되는 지점입니다. 저기를 붙잡고 막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거를 정확하게 12시 방향에 갖다 놔야 되잖아요. 그럼 이 원에 요 원에 요 원을 더블 클릭해 보시면 센터 포지션이 나옵니다. X가 135, Y가 70이에요. 어디로부터? 그리드 원점으로부터 130, X로 135만큼, Y로 72만큼 떨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이해하기로, 자, 제가 그림을 하나하나 그리면서 할 거니까 같이 한번 우리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명수기님 반갑습니다. 더웰님 반갑습니다. 이런 동그라미가 지금 있는데요. 원점은 여기 어딘가 있어요. 그리드 원점 0,0은 여기 있고, 그 원점으로부터 이 원의 센터가 지금 녹한다 기준 135,72라는 점에 있어요. 그럼 지금 내가 LED의 그 1번 패드를 12시 방향에 여기다가 놓기 위해서는 X축이 같으면 되겠죠. 여기 X축이 같으면 LED가 요 지점에 올 거잖아요. 그럼 X값이 몇이냐면 135입니다. 됐습니까? 135. 아,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저 LED 저 녀석의 그 기준 포인트를 135로 바꾸면 되는 겁니다. 조슈아 유님 반갑습니다. 자, 그럼 저 LED를 더블 클릭해 가지고 해도 된다고 했죠. 여기에 X 좌표를 135라고 입력해주고, Y 좌표는 알아서 바꿔주시면 돼요. 적당한 지점으로 바꿔주고, 그리고 요 저항은 기준이 어딘지 모르겠네요. 저항 135라고 하면 보죠. 그럼 요렇게 딱 일렬로 정렬되는 거 보이죠? 그럼 나중에 이게 이렇게 돌아가게 되면 여기 대일 것 같으니까, 이거 원을, 요 엣지 컷 테두리를요 조금 옮기겠습니다. 옆으로. 좀 너무 마진이 없으니까 한 요 정도 하면 나중에 이게 돌아갈라나. 원을 더 크게 하는 방법이 있죠. 자, 원의 크기가 너무 작았습니다. 조금 더 키우겠습니다. 자, 한 요 정도, 한 7cm 정도면 충돌 날 리가 없겠네요. 옆에 치수를 보면서 지름이 7이다. 반지름이 7이다. 됐죠? 반지름이 7이면 지름은 14겠죠. 엄청나게 크겠죠. 저 14만, 이렇게 주문하면 맞다. 카이캐드 JLC PCB에서 주문이 안 되겠네요. 이거는 그냥 우리 그 개념상으로만 한번 만들어 봅시다. 그러니까 저 밖으로 나가, 이것도 좀 기분 나쁘네요. 그죠? 그러면 이거를 좀 밑으로 당기겠습니다. 자, 이래 해가지고 여기다 두고 하면 되겠네요. 자, 그럼 원 센터가 바뀌었죠. 이 원의 센터가 어디냐면 155.72 센터예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위치에 대충 이 LED를 투척하고 높이 한 요 정도 있으면 되겠고, 저항은 요쯤 있으면 되겠다면 이제 더블 클릭한 다음에 X 좌표를 이렇게 바꿔주면 정확하게 12시 지점에 있다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문제가 있죠. 얘가 각이 그러면 지금 총 12개의 LED가 배치가 될 거니까요. 조슈아 유님 제가 환영 인사를 해드렸던가요? 반갑습니다. 조슈아 유님. 12시 거 여기 배치를 했고, 1시 LED를 여기 어딘가에 지금 배치를 해야 되는데, 그럼 요거 이 녀석의 XY 좌표는 그러면 몇이어야 되는가? 우리가 직접 입력을 해줘가지고 여기 옮겨야 되는데, 이거 좌표 지금 몇입니까? 우리가 이거 원에서 로테이트 됐을 때 각도를 계산하시려면요, 사인, 코사인, 상가함수를 필수로 쓰셔야 됩니다. 어떤 개념이냐면, 간단하게만 소개를 해드리자면, 이거를 설명을 해드리는 게 맞는 건가? 뭐 하여간 지금 요만큼 어떤 각도만큼 회전이 지금 일어난 거잖아요. 그럼 각이 12개니까 12개의 각도를 360으로 나누면 몇이죠? 360을 30도. 바로 계산되는 간단한 거였는데, 한 각이 그러니까 눈금 하나당 각도가 30도인 상황입니다. 그러면 요 지점의 좌표는 지금 우리가 따냈어요. 12시 지점의 좌표로부터
30도만큼 얘를 로테이트 시키려면 요 XY 값이 몇이 돼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해법을 배우는 게 우리 초중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수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거를 직접 계산할 필요가 없는 게 편하게 쓰라고 지금 뭐 캐드니 이런 프로그램을 쓰는데 굳이 저거 좌표를 계산하고 앉아 있으면 그거는 바로 똥멍청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일단 두 번째 부품을 여기다가 요쯤에다가 가져다 두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품을 요 부품하고 똑같은 방향으로 일단 돌려놔요. 요렇게네요. 잘 모르겠으면 요 각도 보시면 됩니다. 얘는 각도가 마이너스 90도고 얘도 여기 보시면 마이너스 90도죠. 그럼 얘네들이 똑같은 방향을 보도록 한다. 그게 일단 녹한다의 방법에서 1번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동그란 원의 요 중심점 보이죠? 요 중심점을 로컬하게 중심이 되도록 잡아줄 건데요. 왼쪽 메뉴에 보시면 요 하단에 제 마우스 지금 보입니까? 요게 한글로 되면 좋은데 여기 드릴 홀 원점이라는 기능입니다. 요걸 누르시고 요 원의 중간쯤에 이렇게 갖다 대면 자동으로 이렇게 도킹이 될 거예요. 원의 센터에 어디 갔냐? 요 딱 보이죠? 요거 딱 눌러줍니다. 그러면 요 빨간 색깔 뭔가 십자가가 딱 보이게 될 건데 이게 드릴 홀 원점이 지금부터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이 부품 두 개를 여기 겹칩니다. 딱 겹쳐주고 딱 겹쳐져요. 대충 딱 달라붙죠? 그러면 두 개의 부품이 포개진 상태인데 여기서 두 번째 D2로 선택해주고 R2 선택해줍니다. 두 개를 컨트롤을 누르고 선택하면 복수계 선택이 됩니다. 자, 두 개가 포개져 있으니까 선택하라고 하죠. D2 누르고 컨트롤 누르고 누르면 R2. 그러면 요 두 개가 지금 선택이 된 거죠. 요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자, Move Exactly 선택하는데요. 요거 선택하는 항목에 드릴 플레이스 오리진이라고 된 거 여기 있습니다. 이게 한글로 되면 드릴 홀 원점을 기준으로 하겠다. 뭐 그런 말이거든요. 요거 선택하신 다음에 마이너스 30이라고 입력하겠습니다. 30도만큼 시계 방향으로 돌리겠다는 의미죠. 그럼 누르면 얘가 30도만큼 요 지점에서 저 드릴홀 점을 기준으로 30도만큼 로테이트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저는 이 방법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인 것 같아서 이렇게 할 거니까요. 근데 잠시만요. 이 왜 이렇게 돼 있지? 이 LED가 이 방향이 아니네요. 그죠? 지금 저항하고 연결되려면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자, 다시 하겠습니다. 이 배치가 잘못됐네. 자. LED는 요 방향이어야 되네요. 뭐 그럴 수도 있죠. 자, 그럼 겹쳐주고 로테이트 드릴홀 원점으로 돌아갔죠? 조금 세 번째 거 가지고 와서 자, 똑같은 방향으로 살짝 좀 노가다인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제일 나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딱 포개줘야 돼요. 딱. 왜 안 되냐? 됐죠? 그럼 얘는 60도에서 60도만큼 더 돌아가야 되니까 30도에서 30도 더 돌아가야 되니까 60도만큼 돌리면 여기 가 있겠죠, 그죠? 자, 세 번째 거 됐고 네 번째 거 이리 옵니다. 그냥 좀 가까운데 가지고 와서 해야 되겠네. R 누르고 RRR 누르면 되네요. 포개주고 4번은 그러면 90도만큼 돌리면 되죠. 얼마나 간단합니까? 잠시만 LED가 여기 있고 저항이 바깥쪽으로 있어야 연결하기가 더 편한데
아, 똥멍청이네요, 그죠? 뭐 연결은 나중에 우리 알아서 슬기롭게 하고 일단 뭐 지금은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그냥 가겠습니다. 뭐 이게 효율적이냐 비효율적이냐 이런 건 우리 논하지 맙시다. 우리끼리 하는 거니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좀 잘못된 방향으로 일단 스타트가 끊어졌는데요. 뭐 잘못된 경우의 수도 우리가 알고 있으면 좋지 않습니까? 그죠? 자, 저기 간 거 보이죠? 한 땀 한 땀 나의 기판을 만드는 거니까 정성을 쏟아가지고 이렇게 배치를 해주면 되는 겁니다. 따닥 두고 두 개가 6번하고 6번하고 얘는 150도 30도씩 탁탁탁탁 더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 180도. 자, 됐죠? 180도. 이번에는 210도. 착착착착 맞춰 나가는 것입니다. 딱 겹쳐줘야 되니까 딱 겹쳐주고 240도. 이제 3개만 더 하면 되네요. 오, 이 뭐냐? 자, 선택을 잘못하니까 이게 딱 안 붙네요. 이거 잘 안 되면 다시 이렇게 눌리면서 이렇게 잘 다독여주면 아마 될 겁니다. 자, 거의 다 됐다. 자, 조금만 더 하면 이제 300도 친구 됐습니다. 330도 친구. 330도는 마이너스 30도하고 같죠. 각도는 빙글빙글 도는 거니까 330도는 360도에서 30도만큼 빼지는 거하고 같습니다. 그러면 그냥 30이라고 써도 저기로 가겠죠. 근데 이렇게 하게 되면 근데 이거 실크는 지 마음대로 배정이 되네. 자, 아무튼 자, 시계 모양의 LED 배치가 끝났습니다. 요까지 해놓고 우리 3D 뷰로 보면 요런 모양이 만들어지겠죠. 아주 딱 좌표를 계산해가지고 정성껏 만든 시계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이게 1번 예제고요. 연결까지 하고 1번 예제를 끝마치도록 하죠. 어차피 여기 저항에 있는 그라운드 부분은 다 조금 있다가 커퍼 푸어로 연결할 거니까 따로 연결 안 해줘도 되겠고, 자, 얘네들끼리 이렇게 연결해줘야 되겠죠. 이거 이렇게 되는 것도 조금 있다가 이거 이렇게 45도로 제한되는 거 요거 바꾸는 거는 저 좀 차차 알려드릴게요. 저도 최근에 알게 되었는데 지금 이거 하려다 보면 이렇게 꺾이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약간 좀 보기가 안 좋은데 어차피 요거 저 배선 라우트 된 거는 사람 눈에 잘 안 보이니까 연결만 시켜두겠습니다. 이제 문제가 저 LED의 플러스 쪽을 아두이노 디지털 핀하고 연결해야 되는데 아까 제가 거꾸로 해놨다는 이유가 얘가 이제 이런 식으로 막 꼬이고 꼬이게 연결이 돼야 되니까 상당히 좀 좋지 않네요. 얘가 만약에 이렇게 연결되게 되면 얘는 이렇게 지금 갈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뒤로 이렇게 돌아가야 되니까 뭐 해법이 영 없는 건 아니겠네요. 이렇게 돌아가면 되니까 요렇게 요런 느낌으로 대충 돌아가면 되겠죠. 자동으로 선 만들어지는 게 참 제 마음에 들지 않군요.
자, 타이트하게 요렇게. 좀 더워서 선풍기 좀 켜고 가겠습니다. 갑자기 좀 덥네요. 자, 3번. 자, 안 데이게 요렇게 싹 돌아와서 자, 요렇게 가겠습니다. 자, 4번은 이렇게 와서 자, 대충 할게요. 연결만 시키는 걸로 이렇게 하고, 얘는 이렇게 와서 이렇게 연결해주면 뭐 아무도 뭐라고 안 하겠네요, 그죠? 이 친구는 이렇게 와서 왜 이러니. 자, 이렇게 연결해주고, 이게 90도로 꺾이는 거 좀 싫더라고요. 항상 45도로. 자, 약간 그죠? 이런 느낌으로. 너무 이렇게 딱 꺾이는 거는 뭔가 좀 안 예쁜 것 같습니다. 45도로 싹딱딱딱 가야 좀 멋있는 것 같아요. 녹한다 기준. 자, 그럼 얘는 이렇게 요 사이로 지나가 버릴까? 요 사이로 지나가도 되겠네요. 요 사이를 관통해 가지고 요렇게 관통을 해서 요렇게 연결. 얘는 이렇게 가서 여기 연결. 아이씨, 뭐 대충 연결. 자, 연결만 하겠습니다. 됐고. 노. 됐고. 생각보다 뭐 연결할 만하네요, 그죠? 자, 그러면 LED 쪽에 그 아두이노 디지털 핀하고 LED하고 연결 다 끝났죠. 그럼 이제 우리가 하나 생각해 봐야 되는 게, 그라운드가 이게 커버 푸어 할 건데요. 자, 요 채우기 한 다음에 저 앞면 뒷면에다가 다 그라운드 구리를 부어 버리는 거예요. 그라운드 선택하고, 자, 이 테두리를 전부 감싼 다음에 B 누르면 된다라고 했어요. 그럼 여기서 고립이 되는 요 그라운드가 자동으로 이렇게 아두이노의 그라운드 쪽하고 연결이 될 건데, 이렇게 고립이 된 게 있는가 없는가만 확인해 보면 되겠죠. 지금 자, 얘는 커버됐죠. 요 연결됐고 얘네들 문제 없고, 바깥 테두리가 다 뚫려 있으니까 어차피 어쨌든 간에 서로 간에 요 테두리를 이용해 가지고 연결되는 거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해 가지고 다 만들어졌죠. 요런 느낌으로. 뒷면에는 배선을 안 해놨으니까 뒷면에는 아무것도 없고 납땜만 하면 되겠고, 요까지 딱 한 다음에 푸프린트로 실크 스크린 이미지 넣는 것도 우리가 다 했으니까 여기다가 자기가 푸프린트에 등록해 놓은 그 이미지를 찾아가지고 여기 있구나. 제가 주로 사용하는 건 여기 넣어놨습니다. 자, 요런 식으로 가운데다가 센터에다 요쯤에다가 이렇게 무심한 듯 툭 이렇게 두면 요건 지워주고요. 최종적으로 다 만들어졌죠. 노칸다의 시계 1번 예제입니다. CHH님 반갑습니다. 방금 1번 예제의 어떤 목적은 부품을 동그랗게 배치하는 데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예제로 지금 했던 1번 예제를 우리가 응용을 해가지고 이거를 이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오 픽셀. 자, 이거 일반 우리가 사용하는 그 RGB LED처럼 보이는데요. 요거 크게 보면 하얀 거 하나를 지금 크게 본 거예요. 그럼 얘가 RGB LED 더하기 그 뭔가 칩이 하나 달라붙어 있습니다. 그 칩 이름이 WS2812B라는 칩이에요. 아방가르 TV님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뭔가 상당히 엘레강스한 그런 닉네임이시네요. 좋습니다. 요 칩이 RGB LED에 요 칩이 달려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요 LED 칩끼리 통신을 할 수가 있어요. 요 하얀 것들끼리는 서로 남남입니다. 뭔가 어떤 한 녀석이 통합적으로 제어를 하는 게 아니라 서로 체인으로 연결이 돼 있어요. 어떤 느낌이냐면 이렇게 크게 그릴 필요가 없구나. 자, LED가 요렇게 줄줄이 비엔나처럼 서로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럼 아두이노에서 제어 신호가 요 1번 쪽에서 딱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요렇게 신호선을 타고 끝 지점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두이노가 우리 LED 제어하려면 아두이노가 센터에 있고 얘네들하고 전부 다 연결해 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얘네들끼리 기차처럼 쭉 연결이 돼 있고 1번 제일 첫 번째 기차에서 탄 승객이 제일 끝 칸까지 가려면 연결된 통로를 타고 가면 되는 거예요. 뭔지 아시겠죠? 그러면 요 안에 들어있다는 그 칩이 WB인가? 뭐 알아서 찾아보세요. 네오픽셀 WS2812B라는 요 칩이 어떻게 요 칩이 아니라 요 칩을 이용을 해서 만들어 놓은 요 LED 제품 5050 LED 이 제품을 어떻게 저 아두이노에 연결을 할 것인가 그 회로도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거를 노칸다가 이미 딱 준비를 해놨습니다. 자, 바로 여기 있습니다. 왼쪽에 보이는 게 WS2812B의 그 회로도예요. 여기 보시면 네모난 사각 박스 보이죠? 요게 심볼이죠. 저 LED 모듈의 심볼이고 콘덴서가 하나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품은 SMD 타입입니다. 스로올 타입이 제가 찾아보니까 없어요. SMD 타입인 제가 그거를 납땜을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납땜할 수 있다 치고 컨덴서와 저 부품을 SMD 타입으로 해가지고 여기 제가 풋프린트도 찾아놨죠, 그죠? 요거 배치해가지고 딱 이 모양을 우리 같이 한번 만들어 보는 겁니다. 근데 제가 지금 이거에서 좀 불만족스러운 게 뭐냐면 쓰는 사람이 여기 직접 납땜을 해야 돼요. 여기 납땜을 해가지고 이렇게 아두이노하고 연결해줘. 이 얼마나 이 불량한 제품입니까? 우리가 딱 친절하게 커넥터를 딱 달아가지고 아두이노하고 커넥터로 연결해서 쓰면 되게 그렇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죠. 한량님 반갑습니다. 귀한 영상입니까? 감사합니다. 진환님 반갑습니다. 진환님께서 중2로 진급하셨다라는 아주 좋은 소식이 있네요. 출석 체크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드디어 중2가 되셨습니다. 부상으로 노칸다에 열렬한 박수 드리겠습니다. 짝짝짝짝짝짝짝짝.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이 모양대로 내가 필요한 개수만큼 쭉 연결하면 되는 거고 여기 보시면 VDD라고 된 게 아무래도 전원이겠죠. 그리고 DIN이라고 된 저게 그거죠. 그 입력 신호가 들어오는 쪽이고 아두이노에서 입력 신호가 들어오는 쪽이고 Dout이 두 번째 녀석의 Din으로 들어갑니다. 기차의 앞과 뒤가 이렇게 서로 연결이 되는 그런 느낌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플러스하고 마이너스는 다 공통적으로 연결해줘야 되고 이 통신선만 아두이노에서 한 개 이렇게 딱 연결해주면 연결되어 있는 LED가 몽땅 다 제어가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예제 2번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죠. 24개 좀 많은데 생각해 보니까. 자, 2번. 그 24개의 네오픽셀 WS2812B 24개를 링 형태로 배치해서 아두이노와 연결해서 쓸 수 있게 커넥터를 달아서 PCB 보드를 제작하시오. 그럼 지금 우리가 이거만큼 이렇게 컴팩트하게 제가 하지는 못할 것 같으니까 크기는 조금 크게 잡겠습니다. 이렇게 조그만하게 하려면 조금 신경 쓸 게 많을 것 같으니까 약간 그래도 주문할 수 있게끔은 하면 좋을 것 같으니까 맥시멈 치수인 10cm로 하도록 하죠. 예제 2번 출발하겠습니다. 자, 일반 프로젝터로 할 거고요. 아두이노랑 상관없으니까요. 이그젠플 8-2입니다. 회로도 먼저 출발할 건데요.
심볼은 제가 여기 이미 찾아놨어요. WS2812B 아두이노래 카이캐드 기본 라이브러리 들어있었습니다. 그냥 검색하시면 바로 나와요. 심볼에 WS2812B 여기 있죠? 요거 쓰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요 녀석의 풋프린트도 자동으로 할당되어 있습니다. 어사인 풋프린트 가보시면 기본 부품은 요렇게 자기 거 풋프린트가 이미 지정이 돼 있으니까 요거 그냥 갖다 쓰시면 되는 거고, 전원 전원은 나중에 다 연결해줘. 그럼 이런 게 지금 24개가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이게 1번이고, 자 넓게 한번 써보죠. 1번인데 전원 플러스 마이너스는 어쨌든 전부 공통적으로 연결해줘야 될 거니까 이 전원 심볼에 5V 플러스 5V가 여기 VDD에 들어갈 거고, VSS가 마이너스예요. VSS는 뭐예요? VSS가 그라운드 맞네요. 녹한다는 전자전기 전공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전문 용어가 나오게 되면 좀 약해집니다.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GND 차희님 반갑습니다. 아니 안 나오지 왜? 제로인텍님께서 녹한다에게 콘텐츠 후원금을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얘네들이 서로 간에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플러스 마이너스는 공통이니까 요 모양이 24개가 여기 있으면 되겠죠, 그죠? 적당한 너비로 4개, 상당한 노가다가 되겠네요. 5, 6, 7, 8 8개씩 3줄이면 24개죠. 조금만 할까? 괜히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16개로 가겠습니다. 24개는 너무 많다. 그죠? 손이 너무 많이 가니까 16개로 하죠. 16개. 16개를 동그란 모양으로 만드는 거예요. 갑자기 좀 급하기가 싫어졌는데요. 또 화이팅 해가지고 한번 해보죠. 약간 지금 살짝 이거 너무 손이 많이 가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지금 딱 왔거든요. 요렇게 배치하면 여기까지가 16개죠, 그죠? 둘, 넷, 여섯, 여덟. 그리고 전원에 콘덴서 있었던 걸 빼먹었네요. C가 요 그라운드하고 연결돼 있잖아요. 그러면 자, 요 그 심볼 중에 컨덴서는 캐패시터죠. 캐패시터. C 하면 스몰 C 하면 됩니다. 스몰 C. C 스몰인가? C 스몰이네요. C하고 C 스몰하고 별 차이가 없는데요. C로 된 거는 너무 크다라는 어떤 사용 평가가 있었습니다. 요걸로 하게 되면 아주 컴팩트하고요. 요 녀석의 치수가 104라네요. 104의 치수를 가지는 캐패시터 그 SMD 짜리 하나 사면 되겠죠, 그죠? 104. 그럼 얘가 전원 부분에 이렇게 연결되고 반대쪽 부분은 그라운드하고 연결이 된다네요. 그러니까 추가돼야 되는 게 요런 모양이, 자, 좀 더 올라가자. 0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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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차. 회로도 대로로 하면 이렇게 다 달아줘야 되겠죠. 자, 요것도 붙여주겠습니다. 또 이것도 시작부터가 잘못됐네. 시작부터가 잘못됐어요. 약간의 노가다가 있지만, 자, 당황하지 말고 붙여주겠습니다. C 3번, 4번. 오늘 해야 될 분량 이거 요래 가지고 다 하겠나 지금 싶은데요. 열심히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8번) 9번 10번 11번
12번, 13번, 14번, 15번. 자, 그림은 좀 엉망진창이라도 이해해주세요. 빨리빨리 해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각자 연결해주면 되겠죠. 자, 여기 제일 첫 번째 있는 요 D2는 신호가 들어가는 쪽이에요. 그래서 여기다가는 우리 네트 라벨을 하나 추가해 주겠습니다. 데이터 인이라고 하죠. 그냥 D인이라고 쓰면 되겠다. 자, D인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D인이 이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손에 손잡고 서로 연결되면 됩니다. 얘는 이렇게 연결되고, 그 열차끼리 이렇게 연결해 주듯이 서로 앞과 뒤를 연결해 주는 거예요. 입력이 출력이 되고 출력이 입력이 되고, 요래. 그리고 요 녀석의 아웃은 제일 저 9번의 입력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좀 멀리 가야 되겠죠. 자 갑니다. 쭉 이렇게 가서 여기 가서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죠. 다음 이 또 왜 다 어긋났냐, 뭐 이런 거는 그냥 무시합시다. 우리끼리 하는 거니까. 어디 가가지고 지금 막 비즈니스 하고 있는 거 아니니까,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그럼 제일 마지막 차는 연결할 거 없잖아요. 그거 아무것도 연결 안 해도 되는 겁니다. 자, X 모양, 이거 저 똥꼬 모양으로 된 거, 이거 딱 붙여주시면 내 뒤에는 아무것도 없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거 회로도 다 됐네요. 근데 이 콘덴서는 아마 캐패시터는 지금 포프린트 할당이 안 돼 있을 거예요. 어사인 포프린트 가서. 그럼 과연 SMD 타입의 캐패시터를 우리가 배치를 할 건데 몇 사이즈를 얼마로 하면 좋을까 좀 생각을 해보건데, 제가 근데 좀 자신은 없지만요, 요즘 하얀색 LED 있잖아요. 요거는 어쩌면 제가 납땜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잘하면. 근데 여기 옆에 캐패시터 여기 조그마한 거 요 보이잖아요. 요만한 크기는 제가 납땜을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저 웬만한 사람이, 기계가 아니라 사람이 이거 납땜할 수 있는 수준이 일단 캐패시터 쪽으로 한번 가보죠. 캐패시터에 여기 SMD 타입의 캐패시터 보면 치수들이 여기 있는데요. 0201이라고 된 거 있죠. 완전 좁쌀만한 거. 그거 우리가 납땜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 우리가 시도해 볼 수 있는, 추라이 해볼 수 있는 크기는 08, 05 요 정도는 돼야 좀 추라이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요 크기를 일단 지금은 기본 크기로 잡겠습니다. 그럼 요 크기를 가지는 그 캐패시터랑 네오픽셀을 부품을 주문해다가 나중에 기파 놓으면 직접 납땜을 해가 쓰면 되겠죠, 그죠? 요랬다 해서 이제 다 됐습니다. 3216이 더 좋아요? 좋습니다. 3216으로 가겠습니다. 사실 저 잘 모르면서 좀 아는 척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3216 이건가요? 1206이면 이게 더 큰 건가요? 더 작은 건가요? 더 숫자가 크니까 더 크겠죠? 좀 이상해졌다. 이거는 있으니까 이게 자동으로 아래쪽으로 안 내려가네요. 다 지우고 클릭을 다다다다닥 해버리면 되겠습니다. 됐죠? 회로도 편집기하고 PCB 편집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여기 배치된 거하고는 이제 이 모양이 PCB로 나오는 게 아니니까 이제 PCB 편집기로 가서 불러와서 배치를 하면 되겠죠. 일단 가지고 오겠습니다. 그 친구들을. 크기가 얼마만 하면 될지 한번 가늠을 해봅시다. 자, 요렇게 있고 생각보다 안 크네요. 좋네요. 그럼 앞 슬라이드에도 녹한다가 남겨놨지만 JLC PCB에 주문할 수 있는, 우리가 기본 단위로 주문할 수 있는 크기가 10cm 곱하기 10cm예요. 그래서 그 원을 10cm 곱하기 10cm로 그리겠습니다. 엣지 컷 선택해 주시고
또 너무 이렇게 10cm로 하면 이게 그 담당자가 싫어할 수도 있으니까 9.9로 가겠습니다. 99. 왜 이렇게 이거 맞다. 이거는 반지름이구나. 자, 반지름이니까 49.9 반지름이 49.9 그러면 전체 지름은 99.8이 되겠죠. 자, 여기 도킹이 되네. 잠시만요. 저리가 자로 딱 재보면 99.8이 딱 되겠죠. 그럼 이거는 원은 중심점을 기준으로 길이가 다 같은 포인트를 모아놓은 게 원이니까 세로로 해도 당연히 99.8이겠죠. 이거는 논란의 여지가 없으니까 요대로 두면 되겠고요. 이제 이거를 좀 전에 네오픽셀 모양으로 똑같이 배치를 할 건데 얘를 한 개 배치했을 때의 두께를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선택이 좀 잘 안 되네요. 조그만 해가지고. 지금 여기 보면 이렇게 배치를 해놨어요. 얘가 아래쪽에 있고 얘가 위쪽에 있는 약간 요런 모양인데 입력이 여기고 출력이 여기니까 얘가 이 방향으로 만약에 간다면 시계 방향으로 돌아간다면 얘가 로테이트 되는 게 더 적합할 것 같네요. 그죠? 요렇게 돼 있으면 출력이 여기고 입력이 여기니까 요렇게 다다다다닥 달아주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어디 어떻게 연결하는 게 좀 산뜻할까? 저는 반시계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그게 더 나을 것 같아요. 로테이트 시키지 말고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이렇게 서로 연결시키면 되는 거니까 일단 하나를 배치하는 것부터 출발하겠습니다. 한 개를 자 12시 방향에 근데 요 SMD 요거는 센터가 어디 잡힐까 잘 모르겠는데 자 일단 한번 해보죠. X 좌표를 일치시켜보죠. 어떻게 되는지. 그럼 여기가 이제 센터로 잡힌 건가? 센터 딱 맞죠, 그죠? 일직선상에 딱 있지 않습니까? 자, 됐습니다. 그럼 얘네들 사이를 한 요 정도 두께에 조금 더 가까이 최대한 한번 너비를 줄여 보겠습니다. 요 정도 됐네요. 그럼 지금 여기 C1이라고 된 거하고 D1이라고 된 거 있죠? 이게 참조 필드라 그랬고 저거는 실크 스크린이에요. 요 실크 스크린 레이어 해보면 요 반짝반짝거리는 이거는 프린트가 돼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잘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미리 이거 그냥 지워버리겠습니다. 이게 뭐 굳이 프린트 될 필요 없으니까. 그리고 요거 회색깔로 표현되는 거 저거는 우리 PCB 만드는 거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니까 그냥 이대로 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모양으로 요 두께로 엣지 컷을 하나 더 센터에서 잡겠습니다. 그럼 이게 안쪽 그 이너 컷이 되겠죠. 안쪽은 없어지는 거고 바깥쪽은 밖이 잘리는 거고 안에 있는 거는 안쪽이 잘리는 거예요. 그럼 요렇게 근사를 시키면 지금 상황에서 이걸 보면 요렇게 되겠죠, 그죠? 동그란 모양, 링 모양 됐잖아요. 저 테두리에 이제 싹 배치만 하면 끝나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 배치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하는 방법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맞다. 선이 지나가는 길도 한 놈만 더 갖다 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일단 전체적으로 어떻게 돼야 될지 잘 모르겠으니까 요 포개고 자, 그럼 얘는 저 원점부터 잡아야 되죠. 자, 지금 이 원점은 이 원의 원점이면 됩니다. 자, 여기 드릴홀 원점을 요 딱 도킹 되죠, 그죠? 요 딱 잡아주시고 D2와 C2를 딱 잡아서 잠시 얘가 몇 도 돌아야 되죠? 16개니까 360도를 16개로 쪼개면 되는 거죠. 360 나누기 16 22.5도 22.5도만큼 드릴홀 원점을 기준으로 돌아가라 하면 이렇게 돌아가고 얘네들끼리 살짝쿵 한번 배선을 해볼게요. 나중에 플러스 마이너스 지나가는 길이 있어야 되니까
그럼 지금 얘가 어쨌든 뭐 이런 식으로 연결되면 되는 상황이잖아요. 이렇게 연결해주고, 그럼 플러스는 어디로 가야 되나? 요렇게 사이로 나중에 지나가면 되려나? 플러스 마이너스가 한 점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라운드는 커퍼 푸어로 해버릴 거니까 뭐 신경 안 써도 되겠지만, 이 플러스 5V는 상호간에 다 지금 연결해줘야 되잖아요. 이렇게 연결해주고, 계획부터 좀 한번 잡아봅시다. 이렇게 연결하고, 얘가 바깥쪽 테두리로 이렇게 상호간에 다 돌아가면 그게 제일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컨트롤 Z를 너무 많이 했다. 그러면 얘네들을 잠깐 치우고, 그냥 우리끼리 하는 거니까 크기를 조금만 더 줄일게요. 좀 그냥 크게 합시다. 뭐 괜히 너무 좁은데 그렇게 하지 말고 좀 크게 해도 되는 거죠. 뭐 이렇게 딱 해가지고 좀 널찍하게 납땜하기 좋게 이렇게 딱 해가지고 160 X 좌표는 160이어야 됩니다. 160 딱 됐고, 그럼 여기서 딱 이제 겹쳐가지고 22.5도만큼 로테이트 시켜서 여기서 하면 어떻게 연결할지 또 한번 그림을 보죠. 얘 이렇게 연결해주고, 이거랑 연결해주고, 5V가 제 녹한다 생각에는 이렇게 테두리 바깥쪽으로 전부 다.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꺾이니까 상당히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이거를 기본 설정이 네트의 그 배선 라우트에 각도가 0도, 45도, 90도로 딱 픽스가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가다가 쭉 가든지 아니면 바닥면을 5V로 한다. 그 방법 좋은 것 같습니다. 그 생각을 못했네요. 좋습니다. 오늘 지금 SYH님이 하신 말씀 무슨 말인지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신기술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죠.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럼 바닥면이 5V면 튀어나와서 이렇게 얘네들끼리는 일단 연결해주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예쁘게. 그리고 저 바닥에서 구멍을 뚫어가지고 패드에서 비아 구멍, 패드에서 바로 구멍 뚫어도 되나요? SYH님이 잘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요 패드에서 반대쪽 비아로 구멍 뚫으면 5V랑 연결될까요? 일단 그렇다라고 제가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지금 여기 연결돼야 될 건 이거밖에 없습니다. 좋아요. 뭔 말인지는 다 배치해놓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좋아, 이해했어. 녹한다, 이해했습니다. 자, 그럼 이 녀석은 22.5도의 배수만큼 돌아가면 되겠죠. 그게 몇이죠? 22.5 곱하기 2. 45였네요. 요 정도 곱하기에 계산기를 꺼내다니. 살짝 자존심 상했습니다. 4번. 자존심 상했어요. very good. 정성을 들여서 한번 만들어보죠. 그러면 이렇게 두꺼울 필요가 없었는데 어쩌겠습니까? 67.5 돌려 주겠습니다. 맞나? 화면에서도 좀 아리까리하네. 얘는 왜 5인데 얘는 6이죠? 뭐지? 이거 뭐냐? 너 왜 거기 있냐? 쟤 왜 저기 있나요? 됐고.
이거 쌍이 안 맞잖아요, 그죠? 얘는 오고 얘도 오고. 90도. 6번. 6번. 자, 112.5도. 잘 되고 있죠? 기가 막힙니다. 7번. 7번. 아예 애초에 다 포개놓고 하는 방법도 있겠네요. 135도. 훌륭하다. 8번. 157.5도. 상당히 고단한 작업입니다. 살짝 좀 하기가 귀찮아졌는데, 그 다음은 뭐 보나마나 180이겠죠? 180도. 6시 방향. 10번.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자, 정확하게 딱 겹쳐주고 로테이션을 시키는 겁니다. 202.5도. 자, 11번. 제가 지금 카이캐드를 제대로 활용하고 있는 거 맞습니까? 원래 이렇게 쓰는 거 맞아요? 저 그냥 제 마음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다가 이렇게 하면 되겠군이라는 결론에 이런 방법이 바로 요겁니다. 자, 12번. 헷갈릴 뻔했네요. 12번. 12번. 마그마스톤님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자, 이제 13번 작업대에 올라갔습니다. 조금만 더 하면 됩니다. 270도. 이제 저 SYH님의 말씀을 제가 이해를 한 걸 보니까 저도 이제 계속 하다 보니 약간 실력이 는 것 같네요. 저런 어려운 말을 내가 이해를 했다니 상당히 기분이 좋습니다. 제가 이 카이캐드라는 거를 시작한 지요 불과 몇 달 되지 않았어요. 올해 한 5월쯤인가? 4, 5월쯤 아마 그때부터 출발했을 건데 엄청난 발전이 있죠. 지금 많이 해보면 늘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간 많이 녹한다처럼 이렇게 하다 보면 아직은 초짜지만 그래도 흉내 정도는 낼 수 있는 수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다 됐다. 그러면 배치가 다 완료됐으니 일단 여기까지 모양새를 한번 보면 자, 요렇게 녹한다의 네오픽셀이 됐고 얘네들끼리 한번 연결을 해보죠. 자, 요거는 뭐 필수적으로 연결해줘야 되는 거니까 뭐 그냥 되는 대로 연결하겠습니다. 자, 차차차차 착 착 착 착 서로 이 뭐 잘못 눌렀네요. 자, 요래
뭔가 다람쥐 통 안에 들어있는 그런 기분이네요. 뭔가 뱅글뱅글 돌고 있습니다. 이렇게 연결, 이렇게 연결, 됐고. 자, 그리고 아까 저 SYH님의 말씀은 뭐냐면요. 우리 그 커버 푸어 할 적에 제가 암묵적으로 앞면하고 뒷면에 다 그라운드를 선택을 해가지고 이렇게 쳐 발랐는데요. 그게 아니라 앞면하고 뒷면에 서로 다른 걸 하는 거예요. 이거 그럼 우리 제가 이것도 살짝 황당해 하실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게 가능하다부터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양면 기판이잖아요. 기판을 요렇게 지금 보고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기판이 요렇게 있겠죠. 앞면을 프론트면 F면이라 하고 지금 뒷면을 뭐 프론트와 백 맞죠? 백오든가 백 하여간 그 면이 있을 때 커퍼 푸어를 요쪽하고 요쪽 면에 다 그라운드로 펴 바르는 거를 지금 제가 암묵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여기는 그라운드를 요 면에다가 딱 바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그라운드 면하고 쇼트 시킨 패드는 다 그라운드랑 연결이 되는 거고 뒷면에는 5V하고 다 쇼트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작업을 우리가 할 수 있을 것인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저 커프 4부터 적용하고 보도록 하죠. 요거 선택하시고 자, 후면부터 하죠. 후면 전면은 그라운드를 풀 거예요. 아까 전원 라벨 지정해 줬으니까 요 그라운드를 요렇게 원을 감싸 주겠습니다. 그리고 B 눌러주면 그라운드가 저 전면에 다 붙었죠. 근데 여기 5V는 아직 연결이 안 됐습니다. 여기 5V하고 컨덴서 쪽에 5V도 요거 두 개는 지금 연결이 안 되어 있는 상태죠. 그리고 요거를 여기까지 한 거를 디자인 검사를 해보시면 그라운드는 연결됐는데 요 5V 지금 하나도 연결 안 됐다라고 여기 따따따따 찝어주잖아요. 요거를 이제 우리 작업을 해보는 겁니다. 자, 커퍼 푸어 필존 한 번 더 누르고 똑같은 면적에 이번에는 반대쪽 뒷면만 선택을 합니다. 앞면 방금 앞면만 하고 이번에는 뒷면만 플러스 5V 선택하시고 똑같은 에어리어로 잡아주겠습니다. 그리고 B를 눌러줘요. 그러면 어차피 근데 우리 요 SMD 부품은 한 면만 쓰는 거잖아요. 뒷면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 이거 요 네오픽셀 봐도 뒷면은 깨끗하잖아요, 그죠? 그럼 요 뒷면에다가 뒷면에 지금 5V가 되어 있는 상태라면 우리 BR을 여기다가 뚫을 건데요. 그냥 냅다 이렇게 그냥 V 눌러도 그 반대쪽하고 연결되긴 할 것 같은데 근데 이렇게 하지 말고 근데 이거 쓰는 방법은 저도 지금 좀 낯선데 여기 5V 부분에다가 구멍을 뚫어버릴 생각입니다. 그럼 여기 이렇게 해도 되나요? 되는 거 맞죠? 아니면 자 제가 그러면 제가 생각한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일단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 여기에다가 비아 구멍을 이렇게 뚫는다. 자동으로 5V라고 입력이 되네요. 그러면 지금 3D로 보면요. 얘잖아요, 그죠? 얘 반대쪽 이렇게 돌려보면 연결이 안 된 것 같은데 반대쪽 요 구멍을 통해 가지고 반대쪽 요 5V 쪽하고 연결이 된 겁니다. 뭔가 웜홀 같은 거를 통과해 가지고 이게 일단 제가 생각한 첫 번째 방법이고 두 번째 방법은 여기에 배선을 연결하는데 BR을 직접 선택해 가지고 이렇게 연결한다. 이렇게 해도 반대쪽하고 뚫린 거잖아요. 잠시 그럼 앞면에 뭐가 더 적합한 방법입니까? 이거 1번 이거 2번 좀 전에 그냥 패드에다가 구멍 뚫는 거 1번 뭐가 더 합리적인 방법인가? 에 대해서 잠깐 우리 저도 잘 모르니까 토론을 잠깐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적합한 여기 저 비포 애프터를 비교를 해드리죠. 저 비포 애프터가 아니라 선택지를 두 개 드리겠습니다. 주흠님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자 1번 방법 패드의 비아 구멍을 바로 뚫어서 뒷면에 있는 5V와 연결을 시킨다. 1번
패드의 라우트 이용해가지고 약간 옆으로 뺀 다음에 BR을 이용을 해서 뒷면에 연결시킨다. 그러니까 일단 제 생각에는 요 패드에다가 구멍을 바로 뚫어도 되는 거 아닌가, 그것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아, 이한식님께서 1번으로 해도 괜찮다라는 어떤 의견을 주셨네요. 그럼 우리 1번으로 갑시다. 그럼 지금 작업을 어떻게 하면 될 것 같냐면 BR을 여기다가 이렇게 센터에다가 하나씩 갖다 두면 되는 겁니다. 여기, 여기. 뭐 제조상에 뭐 문제는 없겠죠? 요래. 그러면 신기하게도 누를 때마다 요 선이 하나씩 착착 없어지는 거 보이죠? 뒷면하고 연결이 됐다는 뜻입니다. 여기. 자, 그 웬만하면 센터에다가 둬야지. 여기. 딱딱 뭔가 좀 이뻐 보이게. 아, 2번이 맞습니까? 아, 이미 그러기에는 너무 많이 구멍을 뚫어버렸는데. 근데 어차피 이거 가지고 직접 제가 만들 건 아니니까 뭐 그냥 실험적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요거 비아 구멍까지 해가지고 그 로테이트를 시켰으면 작업이 조금 더 한결 수월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자, 지금 이 기판은 앞면은 그라운드고 뒷면은 5V 플러스 5V인 그런 상황입니다. 녹환다가 처음 다루는 형태의 보드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네요. 자, 빵꾸를 뽕 다 뚫었네요. 자, 그러면 다시 검사해 보면 에러 한 개도 없죠? 연결 다 됐으니까, 연결 다 해줬으니까. 얘는 왜 그러지? 트랙이 unconnected. 이게 무슨 말이죠? 다시 그거를 누르라 그 말인 것 같네요. 아, 뒷면에 그게 안 됐구나. 자, 다시 누르면 잠시 지금 내가 뭘 뒷면을 해야죠, 그죠? 뒷면. 노네트. 이거 무슨 말이죠? 여기 찌꺼기가 있었네. 나 뭔 말인가 했네. 아까 하다가 말았던 그 이상한 흔적이 있었네요. 자, 다시 클리어 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남은 거는 요거를 연결할 수 있는 커넥터를 어딘가 달아야 되는데요. 커넥터를 어디다가 달지? 약간 여기다가 더 이렇게 엣지를 좀 더 내가지고 여기다가 커넥터를 달면 될 것 같네요. 약간 그런 느낌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려면 지금 아두이노 쪽에서 연결해줘야 되는 게 3개가 있죠. 5V 플러스 마이너스 신호, 요 3개의 핀을 밖으로 빼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회로도에 3핀짜리 커넥터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리고 그 커넥터 종류는 뭘로 하는 게 좋을 것인가? JST 커넥터에 피치가 2.54짜리인 커넥터를 쓰겠습니다. 그거는 노칸다의 카이캐드 2편에서 다뤘던 내용이니까요. 잘 모르시겠으면 그걸로 점프를 해가지고 커넥터 제가 쫙 정리를 해놨으니까 그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CONN 01 곱하기 03. 바닥면. 좋습니다. 바닥면에 SMD 커넥터로 하면 되겠네요. 그 스롤로 안 하고 SMD로 하면 되겠네요. 좋아. 좋아요. 너칸다 커넥터 하겠습니다. 너칸다 커넥터. 요 핀 뭐 연결할 건지는 제 마음이잖아요, 그죠? 플러스 데이터 마이너스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전원 라벨에 5V
요걸로 할게요. 플러스 5V가 1번, 그라운드가 3번입니다. 2번은 저 위쪽에 요 심볼 D인 된 거 요거 가지고 와서 연결해 주면 되겠죠. 이렇게. 그리고 푸프린트 할당해 주기. 저기 그 JST 커넥터도요. 스롤 타입이 있고 SMD 타입이 있거든요. 저는 스롤 타입만 소개를 해드렸는데, 왜냐면 SMD 타입은 제가 납땜하는 게 불가능해가지고 저랑 아마 하는 입장이 다 비슷하실 것 같아서 스롤 타입으로 다 소개를 해드렸는데, 자, JST 커넥터의 XH 시리즈로 가겠습니다. 그러면 3핀짜리 인 거 중에 버티칼이라고 된 거 말고, 버티칼이라고 된 게 그거랑 상관없구나. 자, SMD로 된 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기 없나 근데? 잠시만요. 요렇게 구멍이 나 있으면 스롤로 된 거잖아요. 그 자체가 XH 시리즈가 아닌가? 그럴 수도 있겠네요. XH 시리즈는 스롤로 된 거고. 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건가? 이것도 구멍 뚫린 거네요. 이것도 구멍 뚫린 거. XA인가? 이것도 구멍 뚫렸네요. 뭐지? 뭐가 SMD죠? 지금 급조한 거라서 조사가 안 돼 있는데요. 이거 구멍 전부 구멍 뚫어야 되는 거고. 이거는 옆으로 누웠냐, 버티칼이냐, 호리젠탈이냐는 연결 부위가 누웠냐, 세로냐 그거고요. 이런 젠장. 약간 요런 쪽이네요. 요쪽이 어디 있겠네. 야, 이건 엄청 촘촘한 거네요. 이거 아닌 것 같습니다. 피치가 2.54인 거. 2.5라고 한번 쳐볼까? 이거 못 찾겠습니다. 딱 그렇게 생긴 거를 제가 실물을 어디서 보기는 봤거든요. 근데 그 녀석의 푸프린트가 뭔지 지금 잘 모르겠네요. 다른 커넥터인가? 자, 잘 모르겠으니까 스롤로 일단 하겠습니다. 잘 모르겠으니까 나중에 제가 찾아지면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SMD로 된 JST 그 피치 2.5사짜리 커넥터도 있거든요. 근데 그 녀석의 이름이 뭔지를 지금 빠르게 파악이 안 되니까 제가 알고 있는 친구 XH의 XH의 3핀짜리 이거 말고 옆으로 꼽는 거 요걸로 할게요. 요거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하면 또 공간을 많이 차지하겠구나. 아니다, 이걸로 한번 해보죠. 뭐 느낌대로 가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노로 정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연결해야 되는 커넥터가 이제 이렇게 하나 생긴 거죠. 요거를 여기다가 딱 꼽도록 약간 저 발코니를 조금 더 밖으로 내겠습니다. 그럼 이거 하려면 저 내일 할 거하고 좀 연관관계 있는데요. 이거는 지금 하지 말까? 내일 할 것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그럼 이거를 요렇게 그냥 만들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렇게도 상관없잖아요. 여기다가 달면 커넥터는 밖으로 저 발코니 밖으로 지금 이렇게 내다보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다가 너무 별론가? 이렇게 두면 약간 요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겠다, 그죠?
요런 느낌이 지금 될 텐데 상당히 조금 좀 모양이 안 예쁘니까 이거를 약간만 돌려보죠. 그럼 지금 얘가 0도고 얘가 22.5도인데 20이 그 사이 정도로 로테이트 된 다음에 이 중간에 두면 그래도 좀 그럴싸해 보이겠죠. 그러면 22.5 나누기 반 11.25도만큼 얘를 돌려버리겠습니다. 가진 자리 이 자리에서 이렇게 돌아가네. 왜죠? 자 다시 자 그럼 자기 점을 기준으로 요만큼 돌아가라. 요 정도 느낌으로 가겠습니다. 됐죠? 이렇게 쓰면 되잖아요 그냥. 어쨌든 연결만 되면 되니까 이제 연결합시다. 자 앞면은 그 그라운드랑 바로 연결되니까 요대로 두면 되겠고 요 5V는 뒷면하고 연결되는데 요지 스로울이잖아요. 그럼 앞면하고 뒷면은 지하로서 연결이 아마 될 거예요. 여기 커퍼4만 새로 해주면 해볼까요? 자 B 누르고 B 눌러준 다음에 요 3D 모델이 있구나. 자 3D 모델을 잠깐 안 보이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가보시면 자 요 그라운드 요 딱 이래 붙은 거 보입니까? 3번 핀 요 딱 붙었죠. 자 이제 뒷면 자 뒷면 어지럽네. 뒷면 요 보면 요 5V 쪽에 요 딱 달라붙은 거 보입니까? 그러면 저 커넥터에 딱 연결하면 5V는 뒷면으로 시작하고 그라운드는 윗면으로 시작하면서 뭔가 이제 상황이 벌어지겠죠. 그리고 우리 연결할 거는 요거 데이터 인만 연결해 주면 되니까요. 그러면 얘가 여기 있는 게 더 낫네요. 그죠? 잘못 생각했네요. 얘가 여기 있는 게 아니라 22.5도만큼 다시 반대로 22.5도만큼 돌려서 마이너스 22.5도만큼 반대로 딱 돌린 다음에 여기다가 두는 게 더 적절하겠네요. 그래야 연결하기가 편하잖아요. 이렇게 연결해주면 되는 거니까. 됐죠? B. 자, 에러 있는지 한번 체크하고. 아마 요 부품 자리가 밖으로 튀어나갔다라는 에러는 나오겠네요. 요거는 이제 요 실크 스크린이 엣지컷 밖으로 튀어나갔다는 얘기고 상관없고, 요거는 이건 왜 나는 에러지? 자 아무튼 뭐 됐죠? 이렇게 하면 연결상에는 아무 문제 없는 거잖아요. 지금 현 상황에 최종적으로 만들어진 결과물은 다시 3D 모델을 살리겠습니다. 그게 멋있어 보이니까. 요렇게 저 커넥터에다가 빡 꽂아가지고 이제 쓰면 되는 거다. 요 이제 실크 스크린 이런 부분은 이제 디테일한 부분이니까 저 다운 받아 가셔서 수정을 하시든지 직접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 다 됐습니다. 예제 2번이었습니다. 힘들었다. 자, 예제 하나하나가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걸리네요. 자 이제 예제 3번 가겠습니다. 예제 3번은 USB 커넥터 모양을 우리가 직접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크기를 제가 여기다가 준비를 해뒀어요. 이거 저도 몰라가지고 검색하다 보니까 누가 이렇게 도면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대신에 단위가 인치입니다. 그래서 편집기에서 인치로 바꿔서 작업을 해서 우리가 만들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3번 예제 한번 들어가 보죠. 자 아두이노에서 PCB가 컴퓨터의 USB 포트에 바로 연결될 수 있도록 USB 핀을 도면을 보면서 풋프린트로 생성하고 기판에 활용하시오. 통신은 어차피 컴퓨터의 통신하고 아두이노 통신하고 달라요. 그래서 USB로 만든다고 해서 통신 기능이 우리가 필요한 게 아니라 전원 플러스 마이너스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4개의 핀이 있는데요. 가운데 있는 2개의 핀은 통신 핀입니다.
근데 그걸 우리가 쓰려면 기판에 컴퓨터와 통신할 수 있는 통신 칩을 또 별도로 집어넣어줘야 되니까 그게 아니라 그냥 전원만 쓰는 것이다. 요쪽 부분이 플러스고 요쪽 부분이 마이너스예요. 플러스 마이너스만 우리가 도면을 보고 만들어가지고 한번 활용을 해보도록 하죠. 자, 일단 자 이게 예제 3번은 그걸 이용을 해서 만들 거고 풋프린트 편집기로 가가지고 나만의 풋프린트를 일단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죠. 내가 만들어 쓰기 없으면 만들어 쓴다 라고 했었죠. 지금은 그게 없으니까 카이캐드에 그런 게 없으니까 우리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 풋프린트 저장하는 경로로 가셔가지고 라이브러리 가셔가지고 뉴 풋프린트 SMD 타입입니다. 지금 만들게 그 구멍이 뚫리는 게 아니라 길쭉한 패드를 지금 만드는 개념이죠, 그죠? 길쭉한 패드. 그러면 이거의 이름은 My USB라고 하죠. 일단 크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럼 요거 제가 좀 해보니까요. 원점을 어디다가 두냐가 좀 중요한 것 같은데 일단 이 패드의 크기부터 한번 살펴보죠. 길쭉한 방향으로 0.5인치입니다. 그리고 요 옆으로, 그럼 요 폭이 지금 안 나와 있잖아요. 요 폭을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되는데 여기 있는 치수 가지고 유출을 해내면 되겠죠. 어떻게 유출을 해내면 되냐면 그냥 한 김에 여기도 폭이 얼마라고 좀 적어주면 좋은데 그죠? 계산을 한번 해봅시다. 여기 있는 거 가지고 우리가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자, 요런 테두리가 있고요. 여기가 0.475입니다. 제가 미리 계산을 해왔으면 참 좋겠지만 녹한다는 그렇게 부지런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요만큼이 0.525인치입니다. 그리고 여기 우리가 필요한 거는 요 막대기 두 개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요 막대기의 높이는 이미 알려져 있습니다. 0.5입니다. 요만큼이 0.5. 그럼 지금 요 폭이 얼마냐를 알아내야 되잖아요. 그리고 얘를 여기다가 두려면 요 사이의 간격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일단 요 상에서 봤을 때 어떻게 계산하면 될까요? 아 여기 있네. 아 여기 있었네요. 아 죄송합니다. 여기 적어놨었네. 제가 잘 못 봤습니다. 마우스 커서 어디 갔죠? 잠시만요. 제 마우스 커서가 지금 사라졌습니다. 어디 갔지? 잠깐만요. 갑자기 마우스가 안 움직이는 이상한 증상이 생겼는데요. 아 됐다. 잠깐 당황했네요. 자 여기 폭이 0.05라고 돼 있네요. 아 그러면 지금 이 폭은 0.05입니다. 됐죠? 그러면 제가 요 지점이 그러니까 우리가 원점을 어디로 잡을까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원점은 그냥 요 사각형 박스 끝 지점 요 지점을 원점으로 잡겠습니다. 그리고 저기를 엣지 컷 레이어로 이렇게 똑같이 지정을 할게요. 그러면 요 지점이 원점이면 0.475랑 0.575의 크기를 가지는 사각형을 만들어내면 되겠죠. 여기 가서 요 지점이 풋프린트의 원점이라고 했어요. 그 그리드를 일단 요 그리드 좌표가 지금 단위가 밀리미터로 세팅이 되어 있는데요. 왼쪽에 가면 인치 있습니다. 누르면 단위가 이제 인치로 바뀌게 될 거예요. 그럼 지금 여기서 최소 단위가 하나, 둘, 셋, 넷. 최소의 소수점이 지금 나오는 것을 보면 우리가 필요한 거는 소수점 셋째 자리 단위의 5까지가 필요하죠. 그럼 이 그리드 그 눈금이 0.005면 적절할 것 같네요. 0.005에 0.005 단위로 요 좌표가 움직이도록 세팅을 하고 사각형을 0.475, 0.525, 475, 일단 475로 하나 만들죠. 아 맞다, 이게 사각형이 아니라 엣지 컷으로 딱 요 부분만 지정을 할 거예요. 제가 하는 걸 보면 알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얘가 센터로부터 0.525죠, 그죠? 525만큼 내려오고 옆으로 0.475만큼 가고 여기서 0.525만큼 내려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의 의미는 엣지 컬 레이어가 이렇게 들어갈 건데요. 요만큼 뭐가 있든 간에 저 부분을 딱 오려낸다 그 말인 거겠죠. 그러니까 저 부분이 내 PCB의 테두리가 경계가 되는 거죠. 왜냐면 저렇게 잘려야 USB가 컴퓨터에 꼽히는 거니까 저게 내 보드의 외곽선 자체가 풋프린트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풋프린트 레이어를 여기다 그냥 바로 지정을 해주시고 그리고 자 얘가 그럼 원점에서 얼마만큼 저 패드가 패드부터 한번 만들어 보죠. 패드는 0.05에 0.5, 0.05에 0.5만큼 요 패드 요거를 이제 만들면 돼. 길쭉하게 모양을 만들면 되겠죠. 자, 정확한 렉탱글로 가겠습니다. 라운드 렉탱글 말고 렉탱글인데 X가 0.05고 Y가 0.5인 이런 막대기를 만들어 가지고 요거를 딱 요 어딘가 위치 정확한 위치에다가 따닥 이렇게 두면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위치가 어디가 될 것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 위치가 요 가운데 점을 기준으로 하니까 요 지점이 어디겠죠? 보자. 요만큼 간격이 지금 보니까 0.15라고 하네요. 그러면 그 말이 이거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겠죠. 이거 이게 맞나 모르겠다. 여기가 0.475라 그러고요. 지금 이 막대기가 요 가운데 지점을 기준으로 0.15인치만큼 안으로 들어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얘가 요만큼 계산은 여기 절반의 크기가 몇입니까? 0.475의 반이겠죠? 머리 아프네요. 0.475의 절반은 0.237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0.237호인데 0.237호에서 0.15만큼 안으로 들어갔으니까 여기서 이거를 빼면 남아있는 요 좌표가 계산이 되겠죠. 맞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빼기 0.15 하면 0.087호입니다. 그러니까 요 좌표는 0.0875인 거예요. 실행에 옮겨 보도록 하죠. 0.0875. X 좌표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녀석을 잠시 그 전에 그죠 센터가 그만큼 안으로 들어오니까 이 녀석을 일단 0,0으로 옮기겠습니다. 좌표가 0,0으로 옮기면 여기가 0,0이네요. 일단 X부터 계산을 할 거니까 이 녀석의 X 좌표는 0.087호. 요만큼 안으로 들어왔다 그죠? Y축 계산해가지고 아래로 내리면 되겠네요. 그럼 쟤를 내리려면 요만큼이 얼마인지를 계산해야 되겠죠? 근데 지금 요 패드의 원점이 여기 있으니까 패드의 길이 절반 더하기 요만큼 차이를 밑으로 내려줘야 되겠고 저만큼이 지금 보시면 0.5에서 0.525 요거 뺀 것만큼 요만큼 갭이 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0.525 빼기 0.025네요. 그죠? 그냥 계산해도 될 거를 계산기를 꺼냈습니다. 0.025만큼 밑으로 내린 다음에 요 녀석의 길이의 절반 여기가 왜냐면 센터니까 오프셋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거의 길이의 절반이 지금 길이가 0.5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 0.5의 절반에 0.025가 더해지면 되죠. 그러면 0.275인치만큼 밑으로 내려가면 저 도면에 있는 위치라는 겁니다. 됐죠? 옮겨졌죠?
자, 그 다음 요 두 번째 녀석은 보면 얼마만큼 돼 있겠냐. 지금 요만큼이 0.15라고 했고 얘는 0.15만큼 더 갔을 거니까 패드 1번하고 패드 2는 0.3인치만큼 거리가 떨어져 있네요. 제 계산 맞습니까? 이런 식으로 자기가 직접 계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패드 2번을 만들어 가지고 자, 이 녀석은 패드 2입니다. 패드 넘버 2고 요거당 일단 딱 포갠 다음에 상대적으로 옮기는 거 우리 하실 수 있잖아요. 0.3만큼 오른쪽으로 옮기면 되는 거니까 move exactly의 로테이트가 아니라 자, 현재 앵커로부터 0.3만큼 오른쪽으로 옮기겠다라고 하면 요로 탁 이동이 되겠죠. 그럼 다 만든 겁니다. 그럼 요 풋프린트의 그 패드를 1 이렇게 하지 말고 5V라고 이름을 짓겠습니다. 얘는 5V고 얘는 GND라고 이름을 짓겠습니다. 그리고 만들어진 결과를 3D로 보면 이런 모양이 돼요. 엣지 컷이 지금 적용이 안 돼 있죠. 이게 엣지가 마감이 안 돼 있으니까 그냥 저런 식으로 패드 두 개가 만들어질 것이다 라는 것까지 우리가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my USB라는 저거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뭔가 우리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죠. 그러니까 무슨 모양을 만들면 좀 의미가 있을까? 컴퓨터에 바로 딱 꽂으면 LED에 불이 딱 들어오는 그런 간단한 거 한번 만들어 보죠. 뭐 그거 어렵지 않을 것 같으니까. 자, 예제 3번 들어가겠습니다. 이그젠플 8-3. 자, 회로도 편집기로 가서 일단 그 USB가 2핀 커넥터잖아요. 근데 한 김에 우리 심볼도 전용 심볼도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심볼도 전용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심볼 편집기 가셔가지고 딱 세트로 있으면 쓰기가 편하니까 자, 맞다. 이거 맨날 에러 뜨니까 이거부터 좀 지우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지우지? 지우는 것도 내 마음대로 못 하는구나. 자, 뭐 이건 이대로 두고요. 지금 제 심볼이 여기 다 들어 있거든요. 여기에 그 뉴 심볼의 이름은 똑같이 my USB로 하겠습니다. 뭐 기호 이런 거 정하지 말고 그냥 디폴트로 생성하고 핀이 두 개가 있었죠. 플러스 마이너스 핀 이름은 그냥 아무거나 써도 된다고 했습니다. 5V in 이렇게 하고 핀 넘버 이게 풋프린트에 있는 패드에 그 핀 번호하고 일치가 돼야 되는데 5V라고 제가 아까 써놨었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접점을 하나 만들면 되는 거고 두 번째 접점은 GND라고 해놨었죠. 둘 다 GND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를 그냥 모양 좋게 하려고 이렇게 테두리로 감싸주는 거예요. 그러면 간단하게 녹한다 거 아까 USB 전용 심볼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저장하고 써먹으러 가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커넥터 쓰지 말고 여기서 my USB 요 심볼 딱 주고 요걸 가지고 컴퓨터에 전원을 딱 꽂으면 LED에 불이 딱 들어오고 뽑으면 그냥 꺼지는 간단한 걸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LED 저항이 필요하죠. R. 그러면 얘가 5V에서 플러스가 나와서 이렇게 나와서 마이너스 쪽 저항 거쳐서 이렇게 그라운드로 가면 LED가 불이 들어오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풋프린트 할당을 해주겠습니다. 좀 이제 춥네요. 잠깐 끌게요. LED는 LED 쪽에 근데 이거 방금 여니까 카메라가 좀 버벅거리던데 지금 또 제대로 되네요. 좀 당황했습니다. 스루홀로 가도록 하죠.
3mm짜리. 저항은 7.62mm짜리.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있는 이 USB가 그거죠. 뭐 방금 만들어 놨던 거 마이 USB 이 풋프린트를 할당해주면 끝나는 거죠. 이제 근데 이거는 SMD면서 이거는 스롤이니까 좀 이상하긴 한데 PCB 편집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서 부품을 이제 싹 불러오면 이미 우리가 만들어 놓은 요 USB 자체에 요렇게 엣지 컷이 들어가 있어요. 그럼 요 엣지에 이어가지고 요런 식으로 뭔가 만들면 이제 이 부분은 USB 컴퓨터에 팍 꼽혀지는 쪽이니까 뒤쪽에 이렇게 뭐 만들면 되겠죠. 해보겠습니다. 요렇게 가서 요렇게 가면 되겠죠. 쪼개나게 한번 만들어보죠. 쪼개나게. 그럼 엣지 컷을 여기서 이어가지고 너무 이렇게 좀 막대기 모양인 것 같긴 하지만 자, 아이 참. 요거 연결하는 것도 생각보다 만만치 않습니다. 자, 20.02만큼 밑으로 내리겠습니다. 20.02. 그리고 뭐 이어주면 되겠죠, 그죠? 이렇게 한 다음에 요거를 그래도 좀 디자인을 가미를 해가지고 목깎이 요렇게 동그랗게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럼 요쪽이 컴퓨터에 꼽히는 쪽, 요쪽이 LED 쪽 이렇게 되겠죠. 그럼 요렇게 이제 패드를 연결을 해주는 거예요. 아이씨. 아이 참 꺾이는 거 마음에 안 드네요. 됐다. 그리고 얘는 뭐 커버 푸어 가지고 해도 되는데요. 그냥 이렇게 연결하겠습니다. 상관없잖아요. 이렇게 하게 되면 자 이렇게 컴퓨터에 꽂아서 쓸 수 있는 그 대신에 그냥 이렇게 꽂으면 헐렁헐렁해서 접촉이 안 되고 저기 있는 SMD 저 패드 부분에 납을 도톰하게 이렇게 올려주면 쓸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해봤습니다. 이미 한번 해봤어요. 그리고 저렇게 만들게 되면 이런 모양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요거 저 똑같죠, 그죠? LED 연결되는데 여기 있고 저항도 있고 심심한 녹한다 앞부분에 여기 LED 꼽히는 데 있습니다. 납을 도톰하게 이렇게 올려가지고 컴퓨터에 팍 꽂으면 바로 되는 것이죠. 이게 예제 3번이었습니다. 잠깐 텐션이 조금 떨어져가지고 잠깐 심호흡 한번 하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힘들다. 갑자기 엄청나게 고단합니다. 그럼 오늘 녹한다가 준비한 마지막 예제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죠. 마지막 예제는 뭐냐면 우리가 아두이노 자체를 한번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 만들어져 있는 아두이노를 쓰는 게 아니라 가장 최소한의 그 회로도를 가지는 아두이노 기판을 우리가 직접 만드는 거고 대신에 기존 아두이노를 쓸 때와 그 차이는 통신하는 부분이 여기 회로도에는 빠져 있어요. 제가 여기 회로도를 준비를 해뒀거든요. 여기 보시면 오른쪽에 FTDI하고 ICSP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제가 구체적으로 정확하게는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저 부분을 통해 가지고 아두이노에 프로그램을 업로드하는 업로더가 별도로 필요해요. 그거는 그 오픈마켓에 가면 저렴하게 구입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여기 외부에 연결 가능한 핀을 커넥터를 밖으로 뺄 겁니다. 거기 꽂아 가지고 프로그램을 업로드 시켜줄 수 있고 대신에 컴퓨터에 이 보드가 직접적으로 연결해 가지고는 프로그램 업로드를 할 수는 없는 상황이겠다. 그래서 요 회로도를 제가 여기 출처에서 그냥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정확하게 돌아간다 안 돌아간다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의심을 하지 말고 요거를 그냥 참고해 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오늘의 마지막 예제입니다. 시간 안에 끝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하다가 끝이 안 나면요 잠깐 거기 한 대까지 저장해 두고 내일 어차피 이어서 할 거니까 내일 이어서 하도록 하죠. 4번 아두이노 우노 보드에
미니멀한 버전으로 PCB 보드를 만드시오. 나의 PCB 보드에 아두이노 우노를 집어넣는다. 요런 생각을 가지시면 되겠죠. 그럼 제일 먼저 우리가 출발해야 될 게 아두이노 우노 연결되어 있는 이게 ATmega328P라는 칩이에요. 우리가 아두이노 우노라고 부르는 그게 저 칩 이름이 아두이노 우노가 아니라 쟤를 이용해서 제품으로 만들어 놓은 게 아두이노 우노고 안에 들어있는 거는 요 녀석이에요. 그러면 한번 만들어 보죠. 뉴 템플릿. 1시간 안에 할 수 있을까요? 자, 심볼에 가서 ATmega 328이라고 치면 나옵니다. ATmega 328. 그 P 여기 있잖아요, 그죠? 그래도 이 둘 중에 뭐를 하는 게 좋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보니까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쓰겠습니다. 그리고 요 칩이요, SMD로 된 조그만한 게 있고 이렇게 꼽았다 뺐다가 하는 그 DIP로 된 타입이 있거든요. 우리 일반적인 아두이노 보드는요, 조그만하게 돼 있어요. 요 보면 조그만한 네모, 정사각형 네모로 돼 있잖아요. 요게 SMD 타입이고, 이거 우리 납땜 어떻게 하겠습니까? 최대한 납땜 가능한 부품을 활용을 해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기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말고 최대한 납땜 가능한 형태로. 자, 그럼 요거 이제 여기 있는 기호가 일단 똑같은지를 봐야 되는데 뭐 비슷해 보이죠, 그죠? 그럼 여기에다가 이제 필요한 부품들 추가하겠습니다. 자, C 1번, 2번 보이죠? C는 캐패시터죠. C가 하나, 둘, 4번 보이는 거 보니까 3번도 어디 있겠죠? 3번, 4번. 여기도 두 개 있네요, 그죠? 5번, 6번. 캐패시터가 6개 필요한 상황이네요. 그러면 심볼에 캐패시터 6개 추가하겠습니다. C small. 일단 6개를 여기 딱 가져다 쓰면 되게 배치를 해두죠. 용사처럼, 용병처럼 딱 두고. 그 다음 저항이 몇 개 필요? 1개. 저항 1개밖에 없네요. 좋아. 자, 저항 1개 추가. 저 이거 미리 안 만들어 봤어요. 라이브 방송에서 한번 해보려고 미리 안 만들고 보고 왔으니까 같이 한번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IN4148 이거 다이오드가 있네요. IN 바로 치면 나오려나? IN4248. 4148이었던가? IN4148. 최근에 내가 뭘 했더라? 4248. 최근에 다이오드를 제가 썼거든요. 그때 그 릴레이 할 때 썼던 그거랑 똑같은 크기로 하도록 하죠. 어차피 뭐 다이오드가 그 뭐 납땜하는 크기는 똑같을 건데 뭐 이름이 다르다고 전용 심볼이나 포프린트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IN이 아니라 1N이구나. 죄송합니다. IN이 아니라 1N이었네요. 1N 4248. 여기 있네, 그죠? 1N 4148. 이거 맞죠? 맞네. 있었네요, 그죠? 요거 하나 필요하고. 그 다음에 여기 16MHZ라고 된 거 있는데요. 요거 제가 심볼을 찾을 수 있을까 모르겠는데 크리스탈인가 하는 그런 부품이거든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한 김에 크리스탈. 있네요. 크리스탈에 요 스몰 그냥 이걸로 하죠. 요거는 자기가 그냥 푸프린트 정해가지고 납땜하면 되는 거니까 요거 하나 필요하고. 여기 R2도 있네. R2가 숨겨져 있었네요. 자, 저항이 한 개 더 있었고요. 저항 2개, 자, 찾아주셨네요. 좋습니다. 그리고 둘넷 6핀 커넥터 2개랑 여기 리셋 버튼 있죠. 리셋하는 푸시 버튼이 있네요. 6핀 커넥터 2개, 스위치 1개. CONN 01 곱하기 06 요거 2개 갖다 놓고 왜 이렇게 많나요?
자, 스위치는 SW에 딥01 요거 딱 스위치잖아요. 요거 두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인 줄 알았습니다. 녹한다는 전자 쪽 무지랭이니까 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한번 해보죠. 자, 5V가 일단 위에서 나오고요. 5V 저 그림하고 똑같이 그리겠습니다. 저 잘 모르니까 전원 심볼에 5V 플러스를 여기 위에다가 저 VCC에 딱 꼽히면 되는 거죠, 그죠? 여기 이렇게 바로 꼽히는 게 아니었죠. 자, 이렇게 있고 일단 바로 꼽히네요. 자, 바로 이렇게 꼽히는 와중에 옆으로 곁가지가 좀 있네요. C1하고 C2가 이렇게 양쪽 레프트 라이트 윙으로 딱 있죠. C1, C2. 그리고 이렇게 연결한 다음에 그라운드로 빠지네요. 그러면 전원 심볼에 그라운드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GND. 이렇게 달아주면 되는 거죠. 그리고 얘네들이 여기 요렇게 레프트 라이트 윙이 요렇게 달려있고 그 다음에 얘네들 크기가 0.1 마이크로 페럿이라고 읽는 거 맞죠? 0.1 마이크로 페럿 이렇게 딱 달아주면 되고 그리고 요거 여기서 한 줄기가 AVCC로 들어가네요. 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자,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만 똑같죠, 그죠? 그 다음에 자, 요쪽 부분 한번 여기 요거 크리스탈부터 한번 처리를 해보죠. 크리스탈에 X12라고 된 거 여기네요, 그죠? 그다음에 여기 쪽 공간을 좀 이렇게 확보를 해주고 요 녀석을 뭐 극성은 없는 것 같죠? 자, 요렇게 연결을 해놨네요. 딱 회로도를 보니까 그리고 그와 동시에 반대쪽으로 나오는 게 지금 4번, 5번, 6번 캐패시터 5번, 6번을 통과해가지고 붙은 다음에 그라운드로 가네요. 그러니까 캐패시터 5번, 6번을 자, 얘도 약간 이렇게 저 레프트 라이트 윙을 해가지고 그림이 좀 안 예쁘긴 하지만 자, 요렇게 해서 그라운드하고 연결됐더라. 됐죠? 문제없죠? 그리고 요 녀석 캐패시터의 크기는 안 적혀져 있어가지고 제가 찾아봤어요. 22PF입니다. P가 P콘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요. 22PF짜리인 캐패시터를 여기다가 찾아가지고 꽂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크리스탈은 16MHz라는 규격을 찾으시면 됩니다. 16MHz. Z가 왜 대문자니? 소문자. 다음. 요 부분 처리해보죠. 6핀 커넥터에 ICSP라고 하나 줬고요. 하나는 FTDI라고 적겠습니다. 6핀 커넥터. ICSP. FTDI 맞나요? 그럼 요 녀석을 한번 처리를 해보죠. 연결되는 게 얘는 요쪽에 다 있네. 자, 어디 부분하고 가깝냐라고 봤더니 PB345 쪽하고 좀 가까우니까 요쪽 부분하고 연결되면 뭔가 좀 연결하기가 좋겠네요. 요렇게 두고 핀 번호는 여기 있는 거 똑같이 유지하겠습니다. 아마 요게 그 2/3짜리 푸프린트를 써야 될 거거든요. 그럼 애초에 그걸로 써야 되겠다. 괜히 저렇게 하지 말고. 자, 푸프린트가 저 심볼이 저 모양으로 된 게 딱 있습니다. CONN 02/03이라고 치면 딱 배열이 1, 2, 3, 4, 5, 6이라고 된 거 이거 맞죠? 1, 2, 3, 4, 5 요거 딱 쓰면 되겠네요. 딱 놔두고 연결 들어가겠습니다. VC 2번 VCC 6번 그라운드 요거 말하는 거죠.
요걸로 할게요. 전 좀 모양이 안 예쁘니까 5V 그라운드. 그리고 4번 자리가 PB32MOSI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요렇게 그냥 바로 꺼도 되고 우리 네트 라벨 쓰는 방법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PB3에 MOSI라는 핀을 만들어서 얘가 이거고 이거다. 그죠? MOSI 만들고 이걸 여기 달아놓으면 똑같이 연결된 거죠. 그죠? 됐습니다. MOSI PB3 1번은 PB4네요. MISO PB4 MISO 미소핀 미소를 짓는 핀입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가고 그 다음 SCK가 PB5로 가네요. PB5 SCK 그 다음 5번이 리셋. 리셋은 뭔가 지금 연결된 게 이렇게 뭔가 더 있어야 되네요. 스위치하고 연결이 되어 있네요. 그럼 이 스위치에 스위치부터 먼저 하는 게 좋겠네요. 스위치는 보면 리셋하고 지금 바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반대쪽은 그라운드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바로 하면 되죠. 리셋은 여기 있으니까 생각보다 빠르게 잘하고 있죠. 요렇게 연결되고 반대쪽은 그라운드하고 연결되어 있다. 최소한 일단 요렇게 연결이 되어 있고 그 다음 또 보니까 그럼 이거보다는 요렇게 하는 게 우리가 좀 더 회로도를 그리기가 좋을 것 같네요. 자, 여기 라벨을 하나 더 가지고 리셋이라는 가상의 핀을 만들어 버리겠습니다. 여기 리셋이고 여기도 리셋입니다. 그럼 나머지 리셋 요거랑 연결되는 쪽에는 요 라벨을 딱지를 다 붙이면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겠죠. 자, 그럼 얘가 아두이노에 지금 요 리셋하고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저 자리에도 요거 붙여주면 그냥 끝나는 상황이죠. 됐습니까? 그리고 요 리셋이 갖춰야 되는 회로가 조금 더 있네요. 요렇게 보면 저항하고 요 사이에 뭔가 이렇게 좀 연결된 게 있네요. 저항 R1하고 다이오드하고 가지고 있습니다. 이리 오고 R1 어디 갔습니까? 여기 있네요. 저 눈이 안 좋아가지고. 그럼 이거는 옆으로 딱 눕혀가지고 반대로 돌려가지고 연결할까? 위에 이렇게 연결하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두고 저 그림대로 하자면 자, 저 다이오드가 위쪽을 바라보고 있죠. 이렇게 하고 자, 저항 여기 있고 요 두 개가 이렇게 조인이 안 되네. 그럼 이렇게 연결하면 되죠. 이렇게 연결돼 있고 그 다음 5V가 여기 이렇게 연결돼 있죠. 맞죠? 똑같이 그랬죠? 그리고 이 저항의 크기는 10kΩ이라고 하네요. 10K 됐고 그 다음 남아있는 게 요쪽 부분만 처리하면 끝나는 거네요. FTDI U핀 커넥터 이거는 D의 0번 1번하고만 뭔가 상호작용이 있네요. D의 0번 1번 요 부분이네요. 그럼 얘는 자, 너 이렇게 옮겨주고 자, 나머지 친구들 다 오겠습니다. 이제 이거 연결시켜주죠. 그럼 이 핀에 제일 위에 두 개는 묶어서 그라운드 하라는 대로 하면 되겠죠. 뭐
그라운드 이렇게 돼 있고 그 밑에는 5V네요. 5V 연결. 그 밑에는 R2를 통해 가지고 4번은 R2를 통해 가지고 2번이고 요 핀이 RX라고 돼 있네요. RX라는 거는 데이터를 받아들이는 핀이고 TX는 빠져나가는 쪽이죠. 보내는 쪽, RX는 받는 쪽. 그러면 RX 0번이 RX죠. 그죠? 맞죠? 0번이 RX고 그러면 요 RX 핀이 요쪽으로 들어가는데 사이에 R2가 있는 상황이라고 보면 되겠죠. 요렇게 요렇게 그리겠습니다. 그리고 요때의 이 저항의 크기는 10K네요. 10K. 5번은 TX로 바로 들어갑니다. TX. 됐다. 6번은 C3를 거쳐가지고 리셋하고 연결되네요. C3를 거쳐서 C3는 어디 가고 왜 4가 여기 있지요? 3번 어디 갔죠? 3번 어디 갔죠? 5번 6번 여기 있네. 죄송합니다. 눈이 침침해가지고 숨겨져 있었구나. 자 그러면 얘가 얘는 이렇게 가죠. 이렇게 연결된 다음에 리셋하고 연결이 돼 있더라. 그럼 이렇게 연결하면 아무 문제 없는 거죠. 똑같이 연결한 거잖아요. 6번 요 리셋하고 지금 연결됐으니까 됐고 그리고 AREF라고 된 데에 C4가 그라운드를 통해서 연결되네요. 거기가 어디냐라고 여기가 어디죠? AREF 21번. 여기 숨겨져 있었군요. 찾았습니다. 그럼 저 부분에 요거 데리고 가서 얘는 뭐 가까우니까 바로 연결하죠. 요렇게 해가지고 그라운드랑 연결해 주더라. 이러면 지금 여기도 그라운드가 하나 더 있네요. 자, 그럼 나머지는 지금 일단 뭐 아무것도 연결 안 한다라는 시나리오니까 명시적으로 X 딱지를 붙여주겠습니다. 나 여기 연결 안 함. 됐고 이제 풋프린트를 할당해주면 되겠죠. 다 했으니까. 자 요거 얘네들도 좀 크기를 정해줘야 되겠다. 좀 멋있어 보이게. C3는 전부 다 0.1이네요. 전부 다 0.1이네. 됐고 10K 피코페럿 그렇군요. 어느 정도 때려 맞추기는 때려 맞췄네요. 이걸 왜 열었죠? 자 이제 포프린트 할당해 줄 건데요. 이거 캐패시터는 다리 너비를 얼마로 하면 좋을지 일단은 잘 모르겠습니다. 스로올 타입으로 할 거고요. 제가 그때 나름대로 치수를 한번 재봤었는데 대략 그냥 샘플이 그거 있는 샘플이 여기 준비가 안 돼 있네요. 대략 일단 캐패시터 쪽으로 한번 가보죠. 적당한 크기를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스로올 타입의 이거는 저 전에 컨덴서고요. 그 극성이 없는 거 여기 디스크로 된 거 요거 하면 되겠죠. 요건데 얼마만큼 간격이냐만 지금 결정을 해주면 되니까 5mm짜리 이걸로 할까요? 너무 클려나? 5mm짜리로 하겠습니다.
왜 5mm짜리로 하느냐? 녹한다 마음입니다. 자, 본인이 수정하십시오. 그 요 2.5 이런 거는 뭐죠? 5mm 이게 핀 간격인 거 맞죠? 맞네요. 요 정도면 충분히 꽂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다리를 벌려가지고 집어넣어서 납땜하면 되는 거니까 이걸로 하고. 그리고 2 곱하기 6 커넥터는 피치가 2.54짜리인 이거 지금 뭐 말하는 거냐면요. 아두이노에 있는 이거 말하는 거예요. 요 끄트머리에 있는 거. 요거 보이죠? 요거를 핀 헤더라고 우리가 부르고 2 곱하기 6짜리 이 피치가 2.54짜리인 핀 헤더입니다. 그래서 그걸 찾으면 되겠죠. 6핀인 거는 같으니까 피치가 2.54짜리인 핀 헤더에 2 곱하기 6이라고 된 거. 버티칼로 된 거. 2 곱하기 6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2 곱하기 3이죠. 그죠? 총 핀이 6개인 거니까 2 곱하기 3으로 요거 맞다 그죠? 요거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무슨 커넥터로 하면 좋을까? 요거는 그냥 일자로 된 거. 1 곱하기 6 피치가 2.54짜리인 핀 헤더로 하겠습니다. 이건 이걸로 하는 게 적합한가 모르겠는데 그냥 제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요걸로 할게요. 자, 저항은 녹한다가 늘 사용하는 그 치수로 하죠. 7.62짜리. 그리고 요 그 딥 스위치는 6mm짜리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스롤 타입의 그 스위치 하겠습니다. 6mm짜리 텍트 스위치라고 검색하시면 구입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작동되는지 저도 한번 그 다음에 주문할 기회가 있으면 주문해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6mm, 푸시 6mm짜리 이거 뭔지 아시죠? 요렇게 생긴 거 요거 사시면 됩니다. 요게 문제인데 크리스탈 이게 문제인데요. 요거 뭘로 선택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고 오실레이터 이건가요? 오실레이터라고 본 것 같은데 생각해보니까 오실레이터 이게 크리스탈 맞나요? 이 중에 뭐를 선택하면 좋을지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이거 아닌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요 크리스탈 있네요. 크리스탈에 여기 아두이노에 박혀 있는 게 있으니까 이거 가지고 제가 길이를 한번 유출을 해보겠습니다. 크기가 얼마 정도 되겠나? 1cm 정도 돼 보이거든요. 이 폭이 이거는 동그란 건데 이런 거 아닌데요. 이 납작하게 빵처럼 생긴 건데 이거 아닌 것 같다. 그래 요런 모양입니다. 이거 아닌데 이거 아닙니다. 납작한 모양. 스롤 타입은 다 저렇게 원통형으로 생긴 건가 보네요. 그럼 나도 이걸로 하겠습니다. 요렇게 생긴 거 본 적이 있습니다. 저도. 상당히 모양 떨어질 것 같은데 이런 거 꽂아놓으면 그죠? 뭔가 상당히 마음에 안 드는 모양을 하고 있네요. 아하, 이것도 아닌데. 오, 제가 핀을 뭘로 지금 골라야 되는 거죠? 마음에 드는 게 없다. 자, 아니면 저 그냥 원통으로 생긴 거를 일단 오늘 배치해 두겠습니다.
제가 찾는 모양은 요 SMD 쪽에 있는 것 같네요. 딱 그 뭐라고 하면 좋을까? 딱 그 있는데 그 모양이 아이씨 미리 좀 찾아올 걸 그랬네. 자 어쨌든 제가 일단 뭐든 풋프린트가 하나 필요하니까 일단은 이걸로 해두겠습니다. 요거 자, 요 폭이 2.54로 돼 있네요. 2.54짜리인 거 요걸로 해두겠습니다. 이제 PCB 편집기 가가지고 기판을 딱 만들기만 하면 끝나는 거죠. 해보겠습니다. 오호, 맞죠? 이제 이 녀석이 그 AT메가 328P라는 거고요. 이거 3D로 보면 아시겠지만 요렇게 그냥 칩으로 생긴 거 사시면 되는 거예요. 요거 저 기판에 꼽았다 뺐다 할 수 있는 그 있잖아요. 그 제 정확한 용어는 뭔지 모르겠는데 뭐 슬롯이라고 부르면 되나요? 딱 그거 납땜해 놓으면 꽂았다가 뺐다가 할 수 있는 뭔가가 있어요. 이렇게 저 칩 자체를 기판에 꼽아 가지고 물론 납땜을 해도 되긴 하겠지만 고장 나면 걔만 싹 바꿔버리면 되는 거잖아요. 하여간 이렇게 일단 배치를 해두고 센터에 배치를 해두고 자 얘는 요쯤에 두면 되겠고 자 얘는 여기쯤에 두고 얘는 요쯤에 두고 자 리셋은 요쯤에 뭔가 연결이 있는 것 같네요. 요쯤에 두고 서로 가까운 것들끼리 일단 대략 한 배치를 해보죠. 얘는 뭐지? 그러고 보니까 전원 넣는 그것도 하나 있어야 되겠네요. 배럴잭으로 전원을 공급한다라고 그냥 가정하겠습니다. 배럴 1번이 플러스 2번이 마이너스더라. 다 알고 계시죠? 자, 요 두고 자 1번이 5V고 2번이 그라운드입니다. 이렇게 단결해두면 전원을 어디다가 연결해야 될지도 나오겠죠. 자, 그 풋프린터를 어사인 안 해줬죠. 풋프린터는 여기 어디더라? 커넥터 배럴이라고 뭐 있었던 것 같은데 여기 있네요. 배럴 잭에 요거 소켓이라고 그러는군요. 좋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전원이 딱 들어온다 치고 그러면 지금 어떻게 배치하는 게 가장 합리적일까?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가 요렇게 연결이 돼야 되네요. 그럼 얘를 여기다 두겠습니다. 야금야금 파트 연결하면서 가도록 할게요. 일단 크기 무시하고 5V가 여기 일단 연결이 되고 요 밑쪽으로 이렇게 지나가도 상관없겠죠? 요렇게 연결해 주겠습니다. 그러니까 5V 전원 배치는 끝이 났죠. 간단합니다. 그 다음에 요 6핀 커넥터들이 곧 크기를 결정할 것 같으니까 커넥터들을 대충 한 요정도 이렇게 배치를 해두고 남은 애들은 요 안에 어떻게 낀 거 넣는 방식으로 한번 해보죠. 얘네들을 어떻게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심란하네요. 이거 그라운드는 커퍼 푸어 할 거니까 그대로 두고 요 5V 연결. 요거 저 저항 필요하네요. 이제 하나씩 데리고 오면 되죠. 여기 데리고 와서 요렇게 연결하고 먼 길 떠나야 되네. 그러면 아랫면으로 가겠습니다. 여기서 비아 알려드렸죠. V 누르면 여기 뭔가 링이 하나 나온다 그죠? 누르면 이제 뒷면으로 돌아갑니다. 뒷면으로 돌아가서 저 리셋도 지금 뭐 연결돼야 돼. 요런 식으로 지나가도록 하죠.
요렇게 하나 됐고, 자, 요 녀석은 저 또 미치네. 아이, 깜짝. 이 커넥터는 그럼 여기 있는 것보다 저기 있는 게 더 나은 거 아닌가요? 그죠? 여기 있는 게 더 손해인 그런 상황이네요. 자, 얘를 위치를 바꾸겠습니다. 이 커넥터는 여기 있는 게 뭔가 이득이 있을 것 같아요. 여기다가 한 요쯤에다 두고, 아이 참, 꺾이는 게 너무 마음에 안 드네. 됐고, 요거는 요 저항이 필요하죠. 마음이 좀 급하다 보니까 손이 좀 잘 안 움직이네요. 이것도 그냥 이게 뒤로 돌아가는 게 좀 더 이득이 있을 것 같네요. 요렇게 가는 것보다 요렇게 위로 돌아서 일단 여기다 일단 연결해 두겠습니다. 5V는. 그럼 얘는 요 저항을 거쳐 가지고 여기 이렇게 연결되면 되는 거죠. 그 다음 요 녀석은 그 아래쪽에 이렇게 연결시켜주고, 요거는 C3가 필요하네요. C3를 통과해서 이거 그라운드인가? 이거 리셋이네요. 그러면 리셋은 쪽이 연결돼야 되니까 밑으로 가면 되겠네요. 아예 밑으로 가죠. 얘는 후면으로 돌아간다. 요렇게 연결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요 리셋 부분이 요 근처에 있으면 좋을 것 같네요. 딱 보니까 서로 연결성이 있으니까 리셋 버튼은 요쯤에 두고, 또 아까 리셋하고 관계가 있었던 친구들이 D1R1 D1R1이네요. D1R1을 찾아가지고 이거하고 요거하고 요거를 여기다가 어떻게 배치를 하면 리셋 부분을 구성을 해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지 연결된 거지? 이렇게 연결하면 되겠고, 요렇게 연결하면 되겠네요. 자, 요렇게 배치해두고, 앞면으로 요렇게 요거는 어차피 텍트 스위치 자체 쇼트 될 거니까 이대로 두고, 나머지 이 부분은 그라운드고, 이거는 또 5V랑 연결되는 거구나. 그럼 이렇게 묶어가지고 저 5V하고 조인 해주면 되겠죠. 요렇게 가서 연결해 주겠습니다. 그럼 얘네들 요 부분 구성 끝났죠. 다음 요 부분 한번 처리해 보죠. 얘는 저 사이로 쇽 들어가는 거고, 요런 느낌으로 한번 가보죠. 요렇게 올라가는 느낌으로. 그럼 지금 저거 왜 자꾸 이걸 열지? 쟤랑 관련 있는 게 C5번 6번이 관련이 있네요. C5번 6번 이리 와. 그럼 여기 이렇게 두고 C5번 6번이 이렇게 자, 완전 마음대로죠. 뭔가 연결이 좀 이상한데. 하나씩인 게 맞구나. 다리 하나씩. 그럼 얘는 이렇게 두는 것보다는 요렇게 하나,
아니 몰라 뭐 어떻게든 배선하면 되겠죠. 자 정렬 똑같은 것끼리는 정렬도 좀 이렇게 해주면서 그럼 지금 요 다리는 저기 연결이 되고 요 다리는 여기 연결되니까 요렇게 요렇게 연결해 주면 되겠죠. 일단은 아 왜 이렇게 계속 뭐가 이렇게 말리듯이 이렇게 딱 됐다. 딱 나는 45도나 이런 게 꺾여서 들어가는 게 좀 예쁜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얘네들은 그라운드랑 연결되는 쪽이니까 이대로 두면 되겠고 그리고 요 부분이 또 지금 저 부분에 연결이 돼야 되죠. 그럼 이렇게 가면 되겠죠. 밑으로 해서 밑으로 가는 게 좀 별로라면 뒷면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가도 상관없죠. 됐고 얘는 윗면으로 가도 상관없죠. 이렇게 가서 여기 연결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저장하고 요만큼 다 됐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게 여기 있는 이 6핀 커넥터랑 요 부분만 구성하면 되겠네요. 근데 아까 C1하고 C2는 전원 쪽하고 관련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C1하고 C2는 여기 어디 연결이 돼야 되겠네요. 자 C2는 연결되는 포인트가 하나 더 있었던 것 같은데 저 뭐지? AVCC 요 부분이 어디죠? AVCC 분명히 연결해줘야 되는데 뭐 줄이 안 생기네요. 크리스탈은 핀에 최대한 가깝게 연결해야 된다고요? 그렇군요. 그렇다면 그건 조금 이따가 해결하고 일단 요거부터 한번 해보죠. 요 아래쪽에다가 여기다가 일단 싹 두고 제 마음대로 하고 있습니다. 자, 마음대로 이거는 그라운드고 요것도 그라운드고 아 분명히 요 C2가 어디 연결돼야 되는 데가 있는데 그게 왜 여기 안 잡히죠? AVCC 이거 대체 뭡니까? 이게 그라운드인가? 둘, 넷, 여섯, 여덟, 열둘, 열넷, 열여섯, 열여덟, 어딘가 지금 있는 것 같은데 아마도 제가 보니까 AVCC라는 게 어디야 대체? AREF 그냥 그게 그라운드인 건가요? 아시는 분 있으면 이 C2에 여기 잘 보면 병렬로 연결해가지고 아 이거구나. 아, 이 5볼트가 들어가는 이거이고. 아 그럼 아까 점 두 개 있던 이게 이거 그거네요, 그죠? 그러면 끝난 거네. 그럼 이게 다네요. 그러면 뭐 굳이 요렇게 안 있고 약간의 그 효율을 위해서 여기다가 두겠습니다. 요렇게 딱 두고 아니면 그냥 요렇게 물려버릴까? 그렇게도 되겠네요. 요거를 여기다가 딱 둬서 요렇게 연결해 버리겠습니다. 어차피 그게 그거잖아요. 됐고 자 요거는 여기다가 둔다고 했을 때 좋아. 바로 연결하면 되네요. 요렇게 와서 요렇게 연결. 이 왜 자꾸 이게 꺾이죠? 너무 보기 싫은데 이거. 됐다. 됐고.
자, 두 번째가 또 저쪽으로 가야 되네요. 그러면 뒷면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뒤로 돌아간다. 자, 요 핀은 리셋 핀하고 연결을 해줘야 되네요. 그럼 얘는 조금 이따가 가도록 하고, 자, 요 핀은 5V. 아, 좋아. 가까운 데 있네요. 요렇게 연결. 요 핀은 요 핀을 보고 요 핀부터 연결할게요. 그럼 요 핀은 C3 통과해서 커퍼 하면 되니까 여기 이렇게 두면 되겠네요. 이렇게 연결하고 요 부분은 그라운드가 아니네. 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쯤에 두고 밑으로 이렇게 지나가고 얘는 위로 이렇게 지나가고 얘는 밑으로 지나가고 이러면 되겠죠. 그럼 남은 거 얘 연결해 주면 되죠. 얘는 앞면으로 가려니까 얘가 있으니까 일단 여기 뒷면으로 가겠습니다. 자, 컴팩트하게 만드는 거는 지금 관심이 없고요. 자, 최대한 그냥 연결만 가능하도록. 그럼 이제 얘가 리셋하고 연결하러 갈 때는 이제 앞면으로 해서 가야 되겠죠. 그렇게만 연결하면 끝날 것 같습니다. 주흠님, 안녕히 가십시오. 여기 오실레이터가 크리스탈이 요 가까이에 있는 게 좋다라고 하셨으니 이렇게 하겠습니다. 요 부분 연결을 일단 싹싹싹싹 다 끊어가지고 요 세 친구를 약간 이쪽으로 당긴 다음에 저 사이에다가 딱 집어넣어 버리면 되겠죠. 쟤를 전체적으로 올려가지고 얘는 이렇게 두고 저 정도 하면 들어올 수 있겠죠. 요렇게 두고 얘네들도 연결을 일단 다 끊고 얘가 요 바로 옆에 있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기 이러면 꼬이네. 이렇게 할까? 뭐 상관 있나요? 자, 이렇게 해서 얘는 여기 연결, 얘는 여기 연결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 참 마음에 안 드네. 됐고. 그리고 얘네들이 상호간에 연결돼야 될 게 있었으니까 요쯤에 이렇게 딱 있다가 이렇게 지나가도 상관없겠죠. 그래도 이렇게 연결, 얘는 이거 안 되니까 뒷면으로 연결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그라운드니까 상관없어지겠죠. 땡겨졌죠. 그러면 원래 이제 연결하려고 했던 친구들 다시 연결해 주죠. 이렇게 연결, 이렇게 연결, 이렇게 연결, 요래, 이거 아니고 다 됐죠? 그럼 이제 리셋만 가면 되네요. 리셋이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저까지 연결되는데 이제 여기 뚫렸으니까 산 넘고 물 건너서 요렇게 가서 VR을 안 쓰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렇게 그냥 돌아가면 되니까
그냥 요 사이로 지나가 버릴까요? 요렇게 해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저 부품 사이로 지나가는 것보다는 어차피 우리 크기에 대한 제약이 없으니까 이렇게 밖으로 돌아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밖으로 돌아서 여기. 얘네들도 그냥 연결시켜 놨죠. 이렇게. 그러면 뭐 어쨌든 간 모양이 좀 엉성하더라도 뭔가 기능을 하는 아두이노, 회로도를 충족하는 아두이노 기판을 만들었다고 볼 수 있죠. 근데 이게 다 된 게 아니라 엣지 컷으로 테두리를 지정해 줘야 되겠죠. 한 요 정도 느낌으로. 요 정도 느낌으로. 왜 이렇게 부드럽게 안 움직이죠? 여기 맞추고. 됐죠? 그럼 여기까지의 결과물은 요런 허접하긴 하지만 나중에 이거를 우리가 최적화를 시켜가지고 좁게 해가지고 조그만하게 만드는 형식으로 하면 되겠고, 지금은 일단 여기까지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저는 모서리가 둥근 게 왠지 좀 예쁜 것 같으니까 모서리를 이렇게 둥글게 해주고, 요쯤에다가 노칸다 스티커를 하나 붙여주겠습니다. 노칸다 로고 딱 붙여주고, 앞뒤에 구리를 부어버리면 되겠죠. 앞면 뒷면에 그라운드를 부어버리겠습니다. 착착 착. 완성했습니다. 일단 문제가 있냐 없냐 한번 보겠습니다. 디자인 체크. 뭔가 저 잔챙이가 남아 있었네요. 삭제. 다시. 이거는 실크 스크린이 잘린다 하는 거고요. 무시하면 되겠고. 요거 필요 없는 거. 삭제. 이것도 실크 스크린이 잘린다는 거네요. C3. 요렇게. 그러면 요거 엣지컷에 실크 스크린 잘린다는 거 말고는 아무런 에러 없죠? 연결 다 잘 됐고. 요겁니다, 요거. 요거는 제가 일부러 저렇게 놔둔 거니까 뭐 상관없고. 한 김에 내친 김에 요 3D 모델도 준비되어 있는 게 있으니까 요걸 하면서 이제 오늘은 여유 시간 없이 딱 맞게 끝났네요. 오늘 노칸다의 카이캐드 8편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들은 지금 이제 질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3D 모델을 배치하는 동안에 아주 흥미진진한 시간이 되셨습니까? 어디 있더라? 여기 있네. 자, 배럴 잭. 됐죠? 리셋 버튼. 이게가 이제 본체 두뇌가 되는 거고, 이게 ISCP 커넥터든가요? 그거고, 요게 FTDI든가요? 그 커넥터고. 그런 거라고 저기다가 나중에 실크 스크린으로 써놓으면 되겠죠. 굳이 하자면. 뭐냐 이거는. ISCP, ICSP인가요? ICSP네요. 여기 이거는 FTDI. 이거 리셋. 이거 지우고 SW1은 지우고 리셋이라고 적어 놓겠습니다. 그러면 두둥 완성되었습니다. 그러면 내친 김에
약간 이렇게 하는 게 조금 느낌이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여러 개의 그 뭐야 이래 아두이노용 모듈 같은 거를 살펴보면요. 테두리에 이렇게 드릴홀을 뚫어 놓은 게 있는데 약간 이렇게 그 테두리가 있는 게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마운팅 홀에 마운트 홀에 여기에 약간 무슨 느낌이냐면 요런 느낌. 요런 느낌이 들어간 게 참 예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자 모서리 기퉁이에다가 한번 배치를 해보죠. 자, 그렇게 하려면 이거 너무 깎았는데 안쪽으로 좀 더 들어와. 안쪽으로 들어와. 자, 이제 필요하면 이렇게 수정을 하면 되는 겁니다. 원래 그대로 연결해주고 여기다가 좀 전에 날려 했던 마운팅 홀을 이제 배치를 할 건데요. 요 센터 요 위치에다가 넣으면 되겠다. 159에 106.1 159에 106.1 얘가 아니구나. 이제 지우고 자, 좀 깝깝하시죠? 자, 이거 뭐냐? 왜 저리로 안 가? 159에 상대적으로 이동을 했구나. 절묘하게 이렇게 딱 되죠. 그럼 지금 요거를 또 이제 카피를 해가지고 요 녀석에 다 센터의 좌표에다 두겠습니다. 205에 106.1 그리고 오늘 하루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205에 106.1 상당히 컨트롤하기가 어렵네. 저 위에도 있었네. 205에 45.8 205에 45.8 잘못 눌렀다. 그럼 이제 얘만 배치하면 되죠. 159에 45.8 자, 그러면 요 구멍이 나중에 보면 요런 느낌으로 나오고 훨씬 멋있어 보이죠. 뭔가 정성을 들인 것 같은 느낌이 나잖아요. 그래서 오늘 8편의 최종 결과물로 녹한다가 이거를 제출하겠습니다. 파일 다 압축해가지고 제 블로그에 올려둘 테니까 참고하셔가지고 재밌는 거 만들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한 것에 대한 어떤 시각적인 자료는 제가 캡처해가지고 요 슬라이드에 방송이 이제 끝나고 추가를 해놓을 테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여기 이 구글 슬라이드는 다 공유돼 있으니까 참고해가지고 자기 필요한 거 한번 만들어 보시면 참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 멘트하고 녹한다도 이제 철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녹한다가 한 3시간여에 걸쳐가지고 열심히 라이브 방송을 했는데요. 이 내용을 보시고 많은 도움이 되었다, 흥미진진했다, 재밌었다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화면 여기 중앙 하단에 보시면 녹한다의 콘텐츠 후원 계좌가 있습니다. 이쪽으로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들라는 순수한 의미로 녹한다에게 콘텐츠 헌금을 이렇게 빵빵하게 밀어주시면 제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시드머니로 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르게 녹한다를 후원해 주시는 방법으로 제 유튜브 채널에 유료 회원으로 등록해 주시는 방법이 있는데요. 제 유튜브 채널이나 아무 동영상이나 이렇게 눌러보시면 멤버십 내지는 가입하기 버튼이 있을 겁니다. 누르시고 희망하는 금액대를 보신 다음에 유튜브에다가 결제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유튜브가 33%의 수수료를 떼고 남은 금액을 녹한다에게 돌려주는 방식입니다. 뭐 전자의 방식이든 후자의 방식이든 뭐 해주시는 분의 결정에 따르는 거긴 한데, 전자의 방법은 보내주시는 어떤 후원금이 녹한다에게 100% 전달되지만 계좌이체밖에 안 된다라는 단점이 있고, 후자의 방법은 뭐 결제 방법이 상당히 다양하겠죠. 유튜브에 결제하면 되는 거니까. 대신에 유튜브가 33%나 수수료를 떼먹더라. 유튜브 배를 불려주는 겁니다. 하여간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카카오톡에 채팅방을 하나 만들어뒀어요. 채팅방 검색하는 데 가셔가지고 그 심심한 녹한다라고 딱 붙여가지고 검색하시면 제가 만들어둔 채팅방이 나올 거니까 들어오셔가지고 즐겁게 노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탁의 말씀을 하나 드리자면요. 제 유튜브 채널은 그 조회수가 전혀 나오지 않는 채널이에요. 원래 유튜브는 조회수 이꼴 광고 수익입니다. 조회수 1당 광고 수익 1원으로, 맥시멈 1원으로 잡으시면 되는데요. 항상 그렇다는 게 아니라 최대치가 1원인 거예요. 그러면 조회수가 많이 나와야 그 광고 수익이 생기고 녹한다의 활동비와 뭔가 이런 콘텐츠를 만드는 데의 기반 자금이랑 제가 전적으로 유튜브를 이렇게 활동하기 위한 그런 뭐 운영 자금 같은 게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광고 수익이 전혀 발생하지 않아요. 어느 정도냐면 지금 오늘 녹한다가 3시간 동안 열심히 라이브 방송한 이 영상이 잠시 후면 다시 보기로 전환이 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조회수 1당 1원이 광고 수익이 발생하게 될 건데, 1년이 지나든 2년이 지나든 이 영상은 조회수가 200에서 300을 벗어나지 않게 될 거예요. 200원에서 300원의 가치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녹한다의 이 열정과 정성이 200원에서 300원밖에 되지 않으니까 그걸로는 뭐 택도 없겠다라는 생각이 드시죠, 그죠? 그래서 오늘 녹한다의 이 열정과 노력에 감동하셨다면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저는 조회수가 안 나와서 후원을 받는 형태로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스쳐 지나가시기보다는 저 녀석 오늘 고생했다, 앞으로 더 잘 되라는 의미로 녹한다의 유튜브 그 채널을 응원하는 의미로 여기 이 후원 계좌에 콘텐츠 후원금을 이렇게 빵빵하게 밀어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일종의 기브 앤 테이크 아니겠습니까? 저는 열심히 하면서 제가 가진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가지고 모든 자료를 다 이렇게 만들어드리고, 보시는 분들은 재밌게 보셨다면 그에 대한 테이크를 하는 게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그죠? 아니면 제가 태도를 이렇게 취할 수도 있잖아요. 자, 이제 우리 해봅시다.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좀 저한테 후원금을 보내주셔야 이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버린다면 보시는 분들 얼마나 기분이 안 좋겠습니까? 근데 저 그렇게 안 하고 있잖아요. 모든 거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료를 다 오픈해드리고 있으니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냥 외면하지 마시고 녹한다를 외면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녹한다를 도와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마지막으로 부탁의 말씀도 좀 드렸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바로 오늘 했던 내용 이어서 진행할 거니까요. 내일 오후 8시 15분에 목요일 오후 8시 15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끝입니다. 커트!